모두가 궁금해하는 데이터의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데이터에 미쳐있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데이터 이야기, 데이터올릭 지금 시작합니다. 와우. 와우, 와우. 김 팀장 따라해라. 와우. 와우. 자, 멤버 소개하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 박사님. 네, 자동화 생각에 뇌가 기기로 바뀐 박 박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김 팀장님. 네, 데이터 분석으로 밥 먹고 사는 김 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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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데이터와 글쓰기를 좋아하는 조과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데이터올릭은 유튜브, 팟빵, 애플 팟캐스트에서 들으실 수 있고요. 그 외에 저희도 모르는 다양한 팟캐스트 플랫폼에도 업로드되고 있습니다. 페이스북 페이지, 인스타그램 계정, 트위터 계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데이터올릭은 여러분의 후원으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카카오뱅크 계좌로 매월 정기 후원해주시는 귀동량님, 눔나님, 운누나이칠님, 최승범님 감사합니다. 데이터올릭을 후원하고 싶으신가요? 팟빵과 유튜브 공지사항 채널 정보에 후원 계좌가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후원금은 녹음, 편집, 컨텐츠 제작에 소중하게 사용하겠습니다. 데이터올릭은 데이터 관련 분야의 다양한 소식을 전하는 팟캐스트입니다. 저희 방송에 광고를 넣거나 데이터 관련 교육을 의뢰하시려면 데이터올릭4 데이터올릭 4죠. 숫자 4 골뱅이 gmail.com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을 들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그 방송을 안 할 때 청취를 해보니까 김 팀장의 말투가 좀 있는 것 같아. 무슨 말투? 왜? 감사합니다. 어떤데? 이렇게 약간 군인처럼, 있어요, 그죠? 군인처럼 얘기하더라고. 나름의 텐션업이에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약간 군대 조교 같은 느낌이 좀 있었습니다. 음. 저희 근황 토크 하기 전에 지난번 저의 복귀 방송, 첫 방송 때 달아주셨던 댓글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고 좀 시작해보려고 합니다. 유튜브 댓글로 란마님이 세 분이 방송 시작하던 시점과 지금 생각하면 정말 많은 것이 달라졌네요. 데이터 분석 업계의 진정한 산 증인이자 고인물들이 되어가시는 역사 기록물이 아닌지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제 고인물도 모자라서 역사 기록물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 그리고 눔나님이 역시 돈 없는 지원 조직은 어딜 가나 서럽군요. 같은 HR 분야인데도 회사마다 정말 다른 일을 하셨네요. 그리고 좋은 조언을 56분 47초에 해주신 것 같아요. 이때 뭘 얘기했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어떻게 보면 조 과장님이 여러 회사 발로 뛰시면서 검증하신 것 같기도 하고요. 오랜만에 뵈서 너무나 반갑고 또 역시나 입담이 좋으셔서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2탄도 기대합니다.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거 얘기했던 것 같네. 그 포지션 회사가 정확할 때 진짜로 가라고? 아니, 그 면접 볼 때 이 회사가 음. 진짜로 데이터를 잘 다루는 조직인지를 알아보는 방법 뭐 방법. 그런 거 얘기했었잖아요. 네, 포지션이 그거 정확하게 얘기하셨나 있을 보네요. 때, 그죠? 가라고. 와서 해봐, 이거 안 된다, 그죠? 네, 이걸 하고 기존에 하는 있는데, 일이 있는지. 네, 그렇게 하라고 조언을 드렸죠. 그리고 팟빵 댓글 수마이빈님께서 21년에 R을 배워볼까 할 때 HR 데이터 분석에 대해 어차피 의사결정자가 원하는 데이터 아니면 필요 없을 거라고 얘기를 듣고 웃었는데 벌써 지나가고 우리가 그런 있군요. 얘기를 했어요? 그런 얘기를 했나 봐요. 네, 오늘 내용 공감 가는 내용이 진짜 많습니다. HR 담당자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파라다이스는 어디에도 없겠죠. 일상 업무에 치여 펼치지 못하는, 이렇게 댓글을 달아주셨습니다. 근데 사실 HR 담당자뿐만 아니라 우리가 뭐 개발자든 마케터든 세일즈든 뭐든 이렇게 하고 싶은 일을 다 할 수 있는 파라다이스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상심하지 마시기 바라면서 저희 방송에 달린 댓글을 읽어드렸습니다. 네. 우리 청취자분들 중에 HR 담당하시는 분들이 꽤 있나 보더라고요. 네, 아마도 이제 그러니까 조회수도 높게 나오고 하겠죠? 네, 조 과장님 이제 반가우셔서 그런지 댓글들을 많이 남겨주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더욱더 정진하겠습니다. 네. 네, 우리 어떻게 지내는지 근황 토크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박 박사? 네, 알을 다시 잡아서 해보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야? 알을 그동안 안 썼단 말이야? 그간은 점점 더 빈도가 낮아지는 추세로 쓰고 있었어요. 안 돼. 그러니까 돼. 아니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꽤 오랫동안 손에 익게 쓰던 도구다 보니까 거기서 주는 편리성에 이미 익숙해져 있달까. 예를 들면 되게 사소한 거 있잖아요. RStudi오가 뒤에 괄호를 자동으로 써준다든지 뭐 다른 애들도 그런 게 있겠지만 유난히 RStudi오에 특화된 그런 기능들도 있단 말이에요. 생각을 해보면 예를 들면 엔터 칠 때 그 탭을 자동으로 해준다든지
이런 편한 건 너무 예. 많지. 그런 게 이제 저는 이제 개발 도구로 쓸 때 생기는 다른 언어에서 그런 비슷하지만 약간 미묘하게 다른 동작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것 때문에 그거를 뭔가 저에게 마음 불편하게 제공해 주는 것들은 안 쓰게 되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R을 쓰면 뭔가 진짜 친정에 돌아온 느낌. 그래. 음. 마음이 '아 놓이죠. 역시 이래야지.' 막 이러면서. 맞아요. 예. 맞아요. 저번에 한번 제가 그 뭐지? 이거 근황 때 폴라스라는 패키지를 한번 써 봤다. 테스트를 한번 해 봤다라고 얘기한 적이 있는데 그때 파이썬의 너무 패키지. 어 이제 러스트 패키지고요. 여러 언어로 되어 있는 애고요. R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R에서 써 봤는데 너무 아. 불편했어요. 예. 근데 음. 그게 이제 와서 보니 왜 그렇게 되는지는 이해가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불편한 지점이 있었다 정도의 느낌이 드는 정도에서 끝났고 아마 제가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방송을 한번 다룰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고때 한번 더 디테일하게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김 팀장은 어떻게 지냈습니까? 저는 요즘에 그 조 과장이 시킨 일 하느라 바빠 죽겠어요. 아, 뭐 맨날 너무 일을 뭘 빡세게 시켜 가지고 거짓말하지 어 마세요. 아, 분석 진짜. 방향이 수도 없이 바뀌어 가지고 아주 죽겠어요. 아, 나 오늘 진짜. 쪼끔 전에 또 새로운 소식을 들었는데 그거는 차마 말할 수 없죠, 우리가 방송에서. 아, 나 진짜 내가 뭘 얼마나 연락도 자주 안 하는구만, 분석 네. 때문에는. 저게 일을 시키는 사람과 하는 사람의 차이입니다. 아, 나 진짜 쟤랑 방송 못 하겠네. 네. 아니 잠깐만. 지금 그래서 이거 오기 전에 미리 그 얘기를 하고 있었구나 그러면. 박 박사 그 세팅할 동안에 그니까. 조 답변하고 과장이 있었어요. 무슨 일이 네. 있었는가 얘기를 충격적인 이야기 뭐 이런 걸 좀 나눴죠. 아, 저 을질 당하고 있습니다. 을질. 아, 저 을질. 근데 이건 네. 진짜 의질이 많습니다. 지금 일을 시킬 왜, 때 왜? 챗GPT는 의질을 하지 않아요. 음. 하라는 대로 갑자기 나랑 꼬박꼬박 해 챗GPT를 줍니다. 비교하고 그래. 가뜩이나 지금 불안해 위치는 그렇지 않아? 죽겠는데. 가뜩이나 불안한데 비교하지 말아 주세요. 네. 그렇군요. 네. 김 팀장은 뭐 저 때문에 힘들답니다, 여러분. 뭐 그런 네네. 근황이 있었고요. 네. 조 과장은 좀 어떻습니까? 네. 저도 인제 챗GPT를 거의 끼고 살거든요, 분석할 때. 그러니까 음. 이제 내가 아는 코드도 내가 직접 치기 귀찮아진 거예요. 그 맞아요. 그래서 그냥 뭐 예를 들면 텍스트에서 뭐 어떤 단어들이 포함된 텍스트는 true 값을 반환해 주는 컬럼을 만들어 줘. 이거를 한 문장만 치면 되는데 내가 디플라이할 코드를 써 가지고 뮤테이트 함수를 넣고 막 넣기 귀찮잖아요. 그래서 그냥 텍스트로 막 이렇게 던져 주는 거지. 근데 음. 어젯밤에 작업을 하는데 갑자기 챗GPT가 안 되는 거예요. 어젯밤에? 어젯밤에. 근데 음. 일을 못 하겠는 거야, 갑자기. 막막한 거야. 그래. 맞아요. 이 사람이 음. 한순간에 바보가 되는구나. 예. 그래서 제가 뭘 근데 했겠습니까? 네. 기다렸지 뭐. 뭐. 아니, 바드를 열었지. 아. 대하는 바드다. 바드를 열고 이제 했는데 챗GPT가 더 똑똑하더라, R 코드 짤 때는. 음. 좀 그런 것도 있어요. 저도 어떻게 쓰냐면 약간 자동 완성스러운 노가다들 있잖아요. 맞아, 좀 맞아. 그런 거. 시멘틱하게 들어갈 노가다들이 있단 어 말이야. 어. 그런 거를 좀 시키는 편이에요. 그래서 되게 그리고 편해요. 네. 그거랑 그리고 뭐 뭐요? 코드 리뷰 뭐 이런 것들? 저도 코드 리뷰 가끔 막 이렇게 쭉 긁어다가 준 다음에 "이거 코드 잘 짰나 확인해 줘." 이렇게 하면 이제 쭉 걔가 음음음. 보면서 확인을 해 주죠. 근데 음. 좀 있으면 이제 정말로 여기 내 PC에 이식을 해 가지고 이제 뭐 목소리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시리야, 이 코드 리뷰해 줘." 이러면 자동으로 들어 가지고 얘가 코드 리뷰해 줘. 그럴 수 있겠죠. 뭐 프로젝트 상으로는 이미 구현되어 있는 것들이 꽤 있고요. 그 성능이 이제 코드에 특화된 약간 이런 레벨로 따라오는 애들이 있는 중이라서 음. 뭐 지금 그러니까 지금 챗GPT처럼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것 같은 애가 로컬에 돌아가기는 어렵겠지만 어떤 기능 특화 요런 레벨의 애들은 거의 그렇게 될 거라고 기대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한 가지 우려가 되는 거죠. 왜 저희가 가끔 옛날에 기억나요? 되게 대기업의 고위급 회장님이 버스를 탔는데 버스 돈 얼마 냈는지 몰라 가지고 버스카드 산 거를 이제 그 동전통에 넣어서 한동안 화제가 됐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 몰라요? 기억하는 몰라요. 분들 있으실 텐데. 그러니까 인제 국회의원이 되셔 가지고 장관인가 국회의원이 되셔 가지고 뭔가 서민의 삶을 체험한다고 하셨는데 버스카드를 사서 찍는 게 아니라 넣은 거예요, 그냥
그 돈통에. 사용 방법을 아. 잊어서. 10,000원짜리인가요? 뭐 사가지고 그냥 넣은 거야. 뭐 잊었든지 몰랐든지 둘 중에 하나겠죠? 근데 음. 모르지 않았을까? 고위급 몰랐겠지. 임원분들을 대할 때 약간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아니 저분은 손이 없나 발이 없나 왜 뭐 다 비서가 해 주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는데 점점 아. 우리도 그렇게 되어가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인 거예요. 뭔가 음. 나도 코드 그래도 쉬운 거는 이렇게 혼자 짤 수 있었거든요. 근데 챗GPT한테 계속 시키다 보니까 내가 그냥 머리를 그쪽으로 안 써. 그냥 어떻게 명령을 해야 빨리 얘가 움직일까 그거를 신경 쓰게 되더라고요. 음. 이러다가 챗GPT에서 뭔가 그 무료 사용을 없애고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딱 유료 사용을 하면 저 같은 사람은 그냥 쓸 것 같아요, 돈 내고. 저는 몇 가지 그래요? 의심이 있어요. 지금 챗GPT가 일부러 속도를 느리게 하는 거 아닌가. 무료 일부러 갑갑하게 사용자들한테는 하는 거 아닌가. 이러면서 이제 조금씩 더 비싼 구독 모델을 내놓고 안 쓰면 안 되겠는 이런 상황으로 몰고 가는 것은 아닐까. 대안이 딱히 없기 때문에 그런 의심도 좀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렇게 될 수 있는 게 우리 왜 지금 스마트폰 쓴 이후로 전화번호 기억 못 하잖아요. 맞아요. 그런 게 뭐 있잖아요. 비슷한 방식으로 뭐 작업하는 방식이 바뀌면 음. 능력도 퇴화되는 부분은 퇴화될 수 있고 대신에 뭐 다른 능력이 발달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저의 근황 겸 챗GPT에 대한 소감을 여러분께 말씀드렸습니다. 음. 저는 그 얘기를 듣고 '아 역시 R 사용자가 아니었구나.' 같은 느낌이긴 했어. 그것도 뭔 기억 못 소리예요, 한다고? 그게 내가 말하는 거보다 더 편하지 않다고? 약간 이런 느낌이었어. 그러니까 코드 짜는 게? 코드 짜는 어떻게 게 어떻게 그러지? '코드 짜는 게 훨씬 편할 텐데.' 이런 생각이 먼저 들었어요, 저는. 근데 약간 긴 코드나 그 ggplot 코드는 좀 길잖아요, 이제 그 파라미터들이. 그러니까 그걸 다 일일이 타이핑하는 것보다 그냥 구두로 뭐 X축은 세로로 해 주고 Y축은 어떻게 해 주고 그냥 해 줘. 그럼 이제 쭉 짜 주니까 붙여 넣는 게 습관이 됐어요. 그리고 코딩을 하면은 문법 체계에 오류가 없이 작성해야 되잖아요. 그쵸. 그거를 어쨌든 신경을 쓰면서 에너지를 쓰게 되는데 이 챗GPT한테는 뭐 아무렇게 내게 얘가 잘 알아먹고 짜 주니까 문법 오류 같은 거 신경 안 써도 그러니까 되고. 지금 제가 이제 "고인물이고 꼰대다." 이런 얘기한 거죠. 그쵸. 그쵸. 저 꼰대. 전화번호는 메모장에 적어 놔야지 이렇게. 그런 그치, 거잖아. 그 전화번호도 안 엑셀 적어서 가나다 외우고 수능을 해 놔야 영업한단 될 거 말이야? 막 아니야. 이러면서. 그럴 수 그 있죠. 네. 왜 엑셀 쓴다고 혼내시는 부장님 그거 있잖아요. 그쵸. 아니 엑셀에 자네 기계를 함수 너무 쓴다고. 함수 쓴다고. 함수 쓴다고. "너무 어려운 걸 쓰면 다들 힘들어한다." 뭐 이러면서. 뭐 너무 하여튼 뽐내는 거 아니냐고 어떻게 함수를 쓰냐고 그런 분이 그렇습니다. 있었다는. 네. 자 그리고 공교롭게 오늘의 토픽도 챗GPT입니다. 그죠? 누가 하나요? 오늘은 김 팀장이 준비해 주셨습니다. 네, 와우. 우리 지난 방송에 그 화제의 시리즈였죠? AI가 데이터 분석가를 대체한다 시리즈. 네. 거기에서 화제의 제가 시리즈를. 화제의 시리즈였어요. 조회수도 엄청 났었고 댓글도 장난 아니었는데 그때 제가 소개했던 몇 가지 도구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글로 요청을 하면은 분석 결과물 만들어주는 그런 이제 도구들이 있었는데 그중에 제가 마지막에 소개한 게 챗GPT에 있는 플러그인 중에 코드 인터프리터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게 인제 그 일부에게만 오픈이 되어 있었거든요. 예, 유료 사용자 중에서도 일부한테만 베타로 공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못 써 보고 그 트위터에 공개되어 있는 몇 가지 데모 사례들만 좀 이렇게 소개를 해 드렸었어요. 근데 그랬죠. 그게 어제 오픈이 됐어요. 오픈이 돼서 저도 쓸 수 있게 되었고요. 근데 아직 다 공개된 건 아닌 것 같아요. 유료 사용자라고 모두 다 쓸 수 있는 것은 아닌데 다음 주쯤 되면은 모두에게 오픈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정말요? 그게 네, 그래서 오픈됐다는 설정이던데? 소식을 네? 설정이던데? 그 그러니까 설정을 할 수 있는 메뉴 자체가 모두에게 오픈되어 있진 않고 다음 주쯤 그래요? 되면은 이제 플러스 사용자 모두가 다 설정을 할 수 있게 바뀐다고 해요. 네, 그래서 저는 오픈이 되었길래 어제 여러 가지 인제 좀 불현답게 써 보고 실험들 해 봤죠. 이게 어느 정도의 기능을 가지고 있나. 그래서 그 제가 살펴봤던 내용들 좀 공유해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김 팀장급 정도 돼야 먼저 쓸 수 있는 겁니까? 성서 3권 4권 정도는 돼야? 그건 아니고요. 그냥 랜덤인 것 같아요, 랜덤. 좀 잘 받아 봐. 좀 잘 받아 이걸 어떻게 봐라. 받을까? 어떻게 받을까? 어떻게 받아도 욕 먹을 것 같아 가지고. 아니 그거 받은 다음에 그러니까 여러분도 평소에 열심히 하시면 저처럼 빨리 쓸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좀 받아 줘야죠. 그게 받는 거예요? 아니 근데 저도 그래서 많이 쓰는 사람한테 오픈이 되는 건가 싶어서 좀 일부러 열심히도 써 보고
그다음에 거기 뭐 API도 좀 자주 쓰면은 혹시 먼저 오픈이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했었는데 그 사례들을 보면 딱히 그런 것 같지도 않더라고요. 아 그냥 그래요? 뭐 그냥 랜덤하게 오픈해 주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거를 뭔가 특정 지어 하는 리소스가 훨씬 클 거예요. 그걸 음. 선별하는 예. 굳이 예. 그러게. 선별하는 굳이. 작업을. 어. 음. 그냥 랜덤으로 찍는 게 나을 거고 저는 제가 됐길래 저도 열렸길래 '이거 다 열렸나 보다.'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꽤 음. 많이 줬나 보다. 이번에 인제 뭐 대대적으로 오픈하는 것 같아요. 조금씩 오픈하다가 그래서 그러니까 사례들이 페이스북에 엄청나게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걸 보면 한 음음. 큐에 여러분들한테 인제 오픈이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군요. 히스토리를 시작하기 전에 잠깐만 공유하면 이제 빌트인 플러그인이라고 하는 게 두 가지 있었어요. 하나는 브라우징 그리고 하나는 코드 인터프리터. 근데 이제 코드 인터프리터는 오픈이 잘 안 되어 있었고 브라우징이 빙 서치로 오픈이 돼 있었는데 걔는 되려 들어갔고 여러 가지 아마 성능 이슈라든지 뭔가 피드백이 있었겠죠. 뭔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코드 인터프리터를 네. 쓸만해졌다고 느꼈는지 이제 오픈을 하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걸 이제 음. 김 팀장님이 소개해 주실 것 같아요. 네네. 브라우징 기능은 인제 우리가 챗GPT에 사람들이 아쉬워하는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그 "실시간 데이터를 못 쓴다. 웹에 있는 데이터 못 쓴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인제 검색을 해서 검색 내용 기반으로 응답해 주는 기능이 탑재가 됐는데 그게 인제 지금은 다시 쓸 수 없게끔 오프가 되었거든요. 그럴 만한 게 너무 느려요. 너무 음. 느리고 그다음에 걔가 웹에 있는 자료를 끌어오는데도 여전히 hallucination이 생기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럴 거면 뭐 하려고 쓰느냐.' 이런 식의 반발이 좀 많이 있었어요. 아마 뭐 그런저런 이유들 때문에 쪼끔 더 기능을 정비하기 위해서 인제 지금은 다시 쓸 수 없게 바뀌었습니다. 음. 자 그래서 제가 인제 뭐 저는 데이터 분석가니까 당연히 '데이터 분석 업무에 이 코드 인터프리터를 얼마나 쓸 수 있을까?' 요게 인제 고민이 됐겠죠. 그래서 제가 일반적으로 하는 이제 분석 작업들 몇 가지를 좀 실험을 해 봤어요. 네. 고 실험 내용을 좀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화면 공유를 좀 하고요. 일단 기본 사용 방법은 여기 GPT-4에 보면 요렇게 코드 인터프리터라는 항목이 요렇게 생겼어요. 네. 그래서 요거를 이제 클릭을 하면 되고요. 지금 아직 베타가 달려 있죠. 음. 그리고 나면은 여기 요 질문 입력하는 창에 요렇게 플러스 아이콘이 생깁니다. 그리고 마우스를 올리면 업로드 파일이라는 요런 아이콘이 뜨죠. 요거를 인제 클릭을 하면은 데이터 파일을 업로드할 수 있는 창이 떠요. 한번 클릭을 해 볼게요. 요렇게. 그래서 오. 여기 제가 샘플로 mpg CSV 파일을 가져다가 놨습니다. 요거를 열기를 누르면 용량에 제한 없어요? 한 100 메가 정도 된다고 해요. 근데 이야 100 정확하게 메가면 밝혀 두진 않았고요. 네. 100 사례들을 메가까지만 해도 많다. 보면은 100 메가 쪼끔 넘는 것까지 실험해 봤다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요 mpg 데이터는 우리가 지난 방송에서도 몇 번 다뤘었는데 네 요렇게 생긴 데이터예요. 자동차들의 연비 그다음에 뭐 배기량, 구동 방식 이런 정보들을 담고 있는 데이터셋이고요. 네. 특히 인제 R이나 파이썬 이용해서 데이터 전처리 학습할 때 많이 사용되는 고런 유명한 데이터셋입니다. 요거를 네. 인제 준 거고요. 주고 얘한테 그냥 물어보면 돼요. 일단은 뭐 이렇게 해 볼까요? "데이터를 설명해 줘." 이렇게 해 볼까요? 네. 그럼 이제 업로드된 요 데이터 파일을 얘가 읽고요. 지금 보면 이렇게 워킹이라는 이렇게 창이 떴죠. 이 안에 지금 파이썬 코드를 작성해서 실행하는 내용이 이 안에 들어가 있어요. 지금 음. finished.가 됐네요. 예. 그리고 이 어 분석 결과물을 이렇게 문장으로 해석을 해 줍니다. 그리고 여기 show work 버튼을 누르면 이 안에 얘가 무슨 작업을 했는지 요렇게 얘가 작성한 코드하고 실행한 결과물이 같이 들어 있어요. 근데 디폴트가 이렇게 숨기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 코드를 보고 싶은 사람들만 선별적으로 클릭해서 볼 수 있게끔 네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코드 안 보여주는 게 디폴트라는 것도 저는 재밌었어요. 그러고 나서 왜요? 이렇게 분석 결과물을 보여줍니다. 왜 어 재밌었어요? 사람이 굳이 코드 볼 필요 없다는 거죠 이제. 분석 결과물만 받으면 되니까요. 그래서 아. 요렇게 불러 드리고 나서 인제 이 데이터를 활용한 분석 요청들을 우리가 챗GPT한테 질문할 때처럼 요청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결과물들을 만들어 주게 되죠. 제가 몇 가지 했던 분석 결과물들 좀 보여 드리면 제가 이 실험을 여러 번 해 봤어요. 그 챗GPT 가지고도 해 봤고 그다음에 판다스 AI 패키지로도 해 봤고 여러 가지 방법들을 활용을 했었는데 항상 여러 가지 여전히 아쉬운 점들이 있었어요. 뭐 hallucination이 생긴다든지 그다음에 코드를 내가 일부러 수정해 줘야 된다든지 이런 불편한 점들이 있었는데 이제 그런 문제가 다 해결이 됐습니다. 네. 일단 제가 요렇게 요청을 해 봤어요. 어
제조사별 빈도, 점유율, 순위를 나타낸 표를 출력해줘. 순위가 높은 순으로 정렬해줘. 이렇게 요청을 음. 했습니다. 네, 그랬더니 예, 이렇게 마크다운 형태로 분석을 해서 제가 요청한 바대로 깔끔하게 작성을 해줬었고요. 그냥 챗GPT한테 요청했을 때랑 다른 점은 뭐냐면 예, 실제로 코드를 만들어서 실행한 결과물이기 때문에 오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할루시네이션이 없습니다. 네, 그리고 위에 코드도 이렇게 열어서 살펴보면은 잘 짰어요. 네, 모범적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깔끔하게 잘 짜줬고 당연히 주석도 네, 필요한 곳들에 잘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얘가 이 아웃풋 데이터 프레임으로 나온 요 아웃풋을 가지고 정리해서 이렇게 만들어 준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추가적인 분석 요청들을 해봤어요. 제가 여기 HWI 평균이 가장 높은 회사 5곳을 알려줘. 그 다음에 표와 막대 그래프를 만들어줘.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랬더니만 이렇게 분석을 깔끔하다. 해서 네, 그래프를 만들어줬고요. 그다음에 이 밑에 표도 이렇게 만들어줬고요. 그 제가 이제 파이썬으로 직접 분석을 해봤을 때 결과물하고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제가 좀 마음에 안 드는 거는 요 막대 위에 평균 값이 표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요청을 했습니다. 막대 그래프에 MPG의 평균 값 넣어줘 했던 이렇게 네, 코드를 수정해서 다시 막대 위에 값을 넣어줬죠. 혹시 조 부분에서 이렇게 네. 말하면 값을 넣어주나요? 야, 어떻게요? 평균 값이 빠졌잖아. 이렇게 얘기하면. 그거 될 것 같아요. 같은데? 될 될 것 것 같아요. 같아요. 네네. 약간 얘가 뉘앙스를 인지를 해요. 제가 그런 식의 시도도 뒤에 가서 해봤거든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죄송합니다 요청 안 이러지 않나? 하고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하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예전에 여러 번 실험을 해봤던 게 이제 그래프 만드는 거. 그래서 네. 제가 뒷서플 여기 이제 배기량이거든요. 배기량과 고속도로 연비의 관계를 나타낸 산점도를 만들어줘. 그 다음에 구동 방식별로 표식의 색깔을 다르게 이렇게 썼습니다. 그랬더니 잘한다. 이렇게 깔끔하게 네, 결과물을 만들어줬고 그 다음에 이 그래프를 해석하는 문장도 네, 잘 작성을 해줬어요. 아니 그리고 나서 김 팀장 네, 김 팀장 그 데이터 분석 보고서 마크다운으로 따로 안 써도 되겠네요. 그러니까요. 그러고 나서 제가 이거를 주피터 노트북으로 다운로드할 수 있게 만들어 달라고 했어요. 와우. 네, 그랬더니 네. 일단은 얘가 이런저런 시도를 하는데 네. 일단 이런 것 같아요. 아마도 이 내부에 있는 시스템 안에 그러니까 모든 패키지가 다 들어있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마도 많이 알려져 있는 패키지를 이용해서 코드를 얘가 짜보고 나서 근데 에러가 난 거예요. 코드를 실행하고 나서 에러가 출력이 되고요. 흥미진진하고. 그리고 나서 얘가 자기가 에러를 스스로 보정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에러를 보정을 해서 코드를 바꿔가지고 결과물을 만들어 줍니다. 그러고 나서 이렇게 다운로드 링크가 나오죠. 이걸 클릭을 하면 주피터 노트북 파일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고 제가 네, 열어서 확인해 본 결과 얘가 작성한 코드하고 해석하고 그래프가 다 잘 들어있는 보고서 형태로 만들어 주더라고요. 지금 11시 한 58분 정도 된 것 같네요. 무엇이? 네? 분석가 종말 무엇이요? 시계가 12시가 땡이에요? 네, 그런 거 있잖아요. 인류 멸망 시계 있잖아요, 이런 거. 카운트다운 들어간겨? 카운트다운. 네. 이거 거의 한 네, 58분 된 것 같은데. 1분에 5,000년이고 막 이런 거 아니야? 그게 어떨 때는 빨리 가고 어떨 때는 느리게 가고 하더라고. 근데 진짜 데이터를 업로드하니까 확실히 그리고 이게 정확도랑 이런 게 차원이 다르네. 어설픈 보고서가 아니고 그래프를 보면은 X축, Y축에도 이름이 잘 들어가 있고 그죠? 그래프 제목도 잘 들어가 있고 네, 그러니까 깔끔하게 보고서의 형태로 만들어 준다는 점이 참 놀라웠습니다. 이건 이제 기본적인 기술 통계 분석이었고 이제 조금씩 난이도를 높여봤어요. 얘가 어디까지 하나. 네. 그래서 우선은 그 제 책에 쉽게 배우는 파이썬 데이터 분석 책에 보면은 각 장 뒤에 퀴즈들이 있어요. 앞에 있는 내용을 읽히고 나서 이제 스스로 풀어보라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퀴즈들이 있는데 그런 걸 몇 개나 어디까지 맞출 수 있는지 테스트를 해봤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뭐 변수를 만들어서 리스트 만들기 뭐 이런 거는 아무것도 아니고요, 당연히. 그리고 이 안에 이제 코드를 보면 코드가 굉장히 깔끔해요. 굉장히 모범적인 코드를 만들어서 실행한 결과물 토대로 응답을 하고요. 뭐 합계를 구하거나 이런 식의 뭐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거나 이런 건 뭐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수행 결과물을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런 것들 예를 들면 조금 이제 난이도를 높여서 질문을 하는 거죠. 자동차 배기량에 따라 고속도로 연비가 다른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배기량이 4 이하인 자동차와 5 이상인 자동차 중 어떤 자동차의 고속도로 연비 평균이 더 높은지 알아보세요. 이런 식의 이제 문제들이 있어요. 그런 걸 이제
제가 3개의 문제를 동시에 그냥 제 책에 있는 그 질문을 그냥 복사해서 넣은 거예요. 네. 그랬더니만 아주 완벽하게 파이썬 코드를 얘가 작성을 했고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결과물을 만들어내고 이 결과물을 토대로 해석하는 문장까지 작성을 해줬어요. 얘가 지금 뭐라고 해석을 해줬냐면 배기량이 4 이하인 자동차의 고속도로 연비평균은 약 25.96이고 배기량이 5 이상인 자동차의 고속도로 연비평균은 18.08입니다. 따라서 배기량이 4 이하인 자동차의 고속도로 연비평균이 더 높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냥 코드를 만드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결과물 해석하는 문장까지 이렇게 잘 만들어주는 거죠. 그리고 나서 뭐 조금 더 난이도를 좀 높여서 뭐 빈도를 구하고 뭐 집단별 평균을 구하고 뭐 이런 건 이제 그냥 하고요. 네, 이제 뭘 해봤냐면은 그 결측치 그다음에 이상치 처리하는 그런 작업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조금 까다롭거든요. 그러니까 초보자가 익히기에 처음 익히는 개념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기본적인 전처리 방법을 알아야만 쓸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이니까 네, 그런 걸 할 수 있는지를 살펴봤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제가 일부러 지금 제가 업로드한 mpg 데이터에는 아무런 결측치나 이상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몇 개의 행에 일부러 결측치를 집어넣는 코드를 준 다음에 요거를 실행해 가지고 결측치를 만들어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질문을 했어요. 이제 결측치가 들어있는 상태로 첫 번째 문제는 구동 방식별로 고속도로 연비 평균이 어떻게 다른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분석을 하기 전에 우선 두 변수의 결측치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드라이브 변수와 HWY 변수의 결측치가 몇 개 있는지 알아보세요.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코드를 보면은 자 이렇게 일단 제가 요청한 코드를 실행을 해서 데이터를 수정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렇게 is null 이용해 가지고 sum해서 두 변수 각각 결측치가 몇 개씩 있는지를 확인을 했고요. 이 내용을 토대로 이렇게 응답을 했습니다. 드라이브 변수에는 결측치가 없으며 HWY 변수에는 5개의 결측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응답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 문제는 뭐였냐면은 데이터 프레임의 drop NA 메서드를 이용해서 HWY 변수의 결측치를 제거하고 어떤 구동 방식의 HWY 평균이 높은지 알아보세요.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네, 그랬더니 코드를 보면 이렇게 구체적으로 요청하면 당연히 잘 하겠죠. 이렇게 drop NA 이용해서 고속도로 연비의 결측치 제거하고 구동 방식별로 그룹핑 해가지고 HWY의 평균 값을 구해서 이렇게 요약 값을 구해냈고 요거를 토대로 이렇게 응답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이상치도 마찬가지. 제가 여기에 이것도 참 저는 놀랐는데 그 드라이브 변수, 구동 방식 변수에 자동차 바퀴가 4바퀴가 다 돌아가는 게 있고 앞바퀴만 도는 게 있고 뒷바퀴만 도는 게 있잖아요. 이거를 이제 구동 방식이라고 하고 이 mpg 데이터의 드라이브, drv라는 변수가 이 3가지 값 중에 하나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f, 4r 이렇게 세 종류의 값으로 들어 있는데 제가 일부러 이렇게 몇 개의 행에다가 k라는 존재하지 않는 값이죠. K 구동 방식 이런 건 없거든요. 이런 걸 이제 만들어내는 코드를 얘한테 주고 그 다음에 도심에서 측정한 연비 CTY라는 변수가 있는데 여기에 말도 안 되게 숫자가 작거나 또 말도 안 되게 큰 이런 값들을 집어넣는 그러니까 코드를 일부러 데이터를 일부러 망가뜨리는 코드를 준 거죠. 예, 요 코드를 이용해서 이제 데이터를 망가뜨리라고 시킨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거를 전처리하고 나서 문제를 풀어보라고 요청을 한 거예요. 예, 그랬더니 얘가 알아서 여기서 보면은 알아서 이 K 구동 방식을 제외한 나머지만 남겨놓고 그죠? 그러니까 제가 아마도 한 이 질문에서 구동 방식은 이 3종류밖에 없구나라는 걸 캐치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K를 제외하라는 얘기를 한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3가지 구동 방식만 남겨놓고 제가 예상한 바대로 제가 모범적이라고 생각하는 방식대로 분석을 해서 결과물을 만들어줬어요. 그 다음에 CTY에 제가 아주 작은 값이나 아주 큰 값들 넣어줬는데 그것도 제가 박스 플롯 이용해서 극한치 제거한 다음에 분석하라고 요청을 했더니만 이렇게 얘가 분위수를 구해가지고 참. 얘가 분위수를 구해서 이 박스 플롯 기준으로 해서 1.5 IQR 구해가지고 위아래 잘라낸 다음에 나머지 가지고 분석 결과물을 이렇게 만들어줬습니다. 그러니까 제 책에 있는 질문의 완벽한 답을 얘가 만들어준 거죠. 할 말이 없네요. 그래서 그냥 단순한 기술 통계 분석이 아니라 이제 전처리도 할 수 있는 거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죠. 그러면서 이제 난이도를 더 높여봤어요. 이런 mpg 데이터 같은 거는 워낙 샘플 데이터랑 온라인에 분석 사례들이 많잖아요. 혹시 얘가 이걸 알고선 이런 식으로 분석하는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데이터를 아예 바꿔서
그 우리나라에 그 보건사회연구원이라고 하는 그 연구기관이 있어요. 국책 연구기관이 있는데 거기서 발간하는 한국 복지 패널 데이터라는 것이 있거든요. 네, 요 우리나라에서 발간된 데이터셋을 주고 나서 분석을 해보라고 시켰어요. 좀 난이도를 높인 거죠. 여기에는 이제 로우도 뭐 몇만 개 정도가 되고 컬럼도 수백 개 이상이 있는 아주 큰 데이터셋입니다. 네. 그리고 나서 이걸 가지고 이제 이런 요청을 해봤어요. 뭐라고 요청을 해봤냐면은 이제 이거는 우리나라에 있는 사람들 중에 일부를 이렇게 표집해서 랜덤 표집해가지고 여러 가지 인구조사 데이터, 뭐 어떤 한 가정에 어떤 사람이 살고 있고 직업은 뭐고 소득은 얼마고 이런 정보를 담고 있는 그런 데이터 파일이에요. 그래서 이걸 주고 나서 성별에 따른 월급 차이를 분석해서 표와 그래프를 출력해줘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랬더니만 얘가 알아서 이렇게 제가 여기서 재밌었던 거는 성별에 따른 월급 차이라고 요청을 했잖아요. 분석 요청을. 제가 어떤 요약 통계량을 구하라고 요청한 적이 없거든요. 근데 얘가 알아서 평균값을 구했어요. 네, 성별 평균값을 구했고 그 다음에 또 재밌는 게 보면은 이 인컴이라는 소득을 나타내는 변수에 그 이제 소득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면 이 데이터에는 이제 10대 청소년들도 많이 들어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소득이 없겠죠. 네. 그런 그러니까 결칙치들이 들어있는 거죠. 그걸 얘가 드롭 NA로 다 제거를 하고 나서 성별로 쪼개가지고 인컴의 평균을 구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렇게 평균 막대 그래프를 만들어 줬습니다. 네. 그냥 저는 그냥 단지 이렇게 요청했을 뿐이거든요. 성별로 임금 비교해달라고. 네. 그러니까 알아서 한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여기에 이런 이 결과물을 해석하는 문장도 작성을 해줬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 좀 아쉬웠던 거는 이 데이터에는 남자는 1로 코딩이 되어 있고 여자는 2로 코딩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막대 그래프를 보면은 성별을 나타낸 X축에 1, 2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네. 근데 얘가 이거를 어느 정도 추론을 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네. 1이 남성을 의미하는지 여성을 의미하는지 알 수 없으므로 이 결과를 해석하는데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 데이터가 뭘 의미하는지를 어느 정도 추론하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분명하게 명시를 해줬어요. 1은 남성, 2는 여성을 의미한다. 반영해서 마크다운 표와 그래프를 만들어줘. 그 다음에 막대의 평균 월급을 표시해줘. 이렇게 요청을 했어요. 왜냐면 이 막대 그래프를 보면은 이 값이 표기가 안 되어 있잖아요. 네. 그랬더니만 얘가 반영을 해서 이렇게 평균값도 넣어주고 수축도 바꿔줬습니다. 네, 그리고 표에도 이렇게 남성, 여성이라고 한글을 잘 넣어서 얘기를 해줬고요. 그 다음에 이걸 반영을 해서 이 결과는 남성의 평균 월급이 여성의 월급보다 더 높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이렇게 해석을 잘 해줬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요청하지 말고 얘가 분석을 어떤 방향으로 끌고 갈지를 좀 제안해 달라고 요청을 해보면 어떨까 이렇게 질문을 해봤어요. 고압적이 됐어 말투가. 다음 거는. 이 분석 좀 기분이 나빠졌어요. 이쯤 됐을 때. 그래서 어디까지 네가 하나 보자. 그래서 그 고대를 읽어주세요. 네, 이 분석을 보다 심화하려고 한다. 무엇을 분석해 보면 좋을까? 이렇게 한번 떠봤죠. 네, 그랬더니만 제 책에 소개된 분석 사례들을 얘가 다 만들어줬어요. 여기서 뭐라고 내가 대답을 했냐면 다양한 분석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 몇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연령대별 성별 월급 차이 분석. 현재 연도에서 태어난 연도를 뺨으로써 각 응답자의 나이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 연령대별로 그룹을 나누고 각 그룹에서 성별에 따른 월급 차이를 분석해 볼 수 있습니다. 요게 제 책에서 딱 소개된 그 다음 후속 분석이거든요. 이걸 하기에 적당하잖아요. 그러니까 얘도 요 데이터를 보고 그 다음으로는 그냥 단순히 성별로 비교할 게 아니라 연령대별로 쪼갠 다음에 그 안에서 성별 월급 차이를 분석하면 더 풍부하게 해석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판단을 한 거죠. 그러고 나서 이런 제안을 해줬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직업별 성별 월급 차이 분석. 이 데이터 직업 코드가 있거든요. 직업 코드를 사용해서 각 직업에서 성별에 따른 월급 차이를 분석해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는 지역별 성별 월급 차이 분석. 네 번째는 혼인 상태별 성별 월급 차이 분석. 다섯 번째는 종교별 성별 월급 차이 분석. 여섯 번째는 성별 월급 분포 분석.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이 데이터의 그 변수들의 이름을 보고 제가 아까 변수 이름 바꿔달라고 몇 가지 요청했었잖아요. 그걸 가지고 이렇게 의미를 어느 정도 파악을 한 다음에 여섯 가지의 이제 분석을 제안을 해준 거죠. 네, 그래서 네가 제안한 거 한번 해보라고 제가 시켰어요. 연령대별 성별 월급 차이 분석을 해줘 이렇게 챗GPT가 요청했던 제안했던 분석을 다시 해보라고 시켰습니다. 네, 그랬더니만 얘가 분석 결과를 이렇게 만들어줬어요. 나이를 10대 구간으로 쪼개가지고요. 그룹핑을 한 다음에 연령대별 성별 임금 평균을 구해서
막대를 이렇게 세부 집단별로 쪼갠 거죠. 예, 각 연령대에서 어떤 성별의 월급 평균이 더 높거나 낮은지를 표현하는 그런 막대 그래프를 만들어 줬습니다. 그리고 얘가 작성한 코드를 보면은 굉장히 깔끔하죠. 네. 아주 훌륭한 결과물을 만들어 줬어요. 그래서 아마도 이 앞에 있는 이런 얘가 제안해 준 분석 방향들도 제가 해 보라고 시키면 깔끔하게 잘 만들어 주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인제 기술 통계 분석이에요. 그러니까 인제 집단별로 요약하고 그다음에 그래프 만들고 우리가 보통 EDA라고 표현하는 가장 기본적인 분석들을 요청을 한 거고요. 그러고 나서 제가 인제 든 생각은 이런 쉬운 상대적으로 쉬운 기술 통계 분석 말고 어 이제 가설 검정을 하거나 유의 확률을 이용해서 그다음에 머신러닝 모델을 만들라고 시키거나 이런 것들도 할 수 있을지 인제 고민이 된 거죠. '이런 것까지 하면 나는 뭐 해야 되지?'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래서 시켜 봤어요. 다 잘합니다. 네. 일단 음. MPG 데이터 주고 제가 뭐 요청을 했냐면 여기 카테고리라는 자동차의 종류를 나타내는 변수가 있거든요. 여기에서 자동차 종류가 컴팩트인 거하고 SUV인 것 간의 CTY 도시 연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지 분석을 해 보라 이렇게 요청을 했어요. 네, 그랬더니 얘가 일단 어떤 통계 분석 기법을 적용해야 되는지를 스스로 이제 판단을 했어요. 그래서 도시 연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지 비교하려면 독립 표본 T 검정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어떤 검정 기법을 써야 되는지를 얘가 이제 판단을 한 거죠. 그래서 얘가 데이터에서 해당되는 행들을 추출을 한 다음에 그다음에 T-테스트를 얘가 수행을 했어요. 요렇게. 네. 스태츠 모듈 불러와 가지고 분석을 해서 T 값하고 P 밸류를 구했고요. 네. 그래서 이 결과 도시연비가 동일하다를 그러니까 귀무 가설을 기각합니다. 이렇게 해석을 해 줬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인제 논문 양식의 표로 만들어 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APA 양식의 표를 만들고 그다음에 마크다운으로 출력해 달라. 그다음에 논문에 넣기에 적당한 그래프를 만들어 줘. 이렇게 러프하게 요청을 했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그래프를 만들라고 얘기하지 않고요. 그다음에 논문에 사용할 수 있도록 분석 결과를 해석하는 문장도 작성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요렇게 놀랍게도 저는 보통 초보자들이 많이 하는 게 이런 경우는 인제 집단별로 평균값 구해서 막대 그래프 만들잖아요. 근데 보통 논문에는 박스 플롯을 많이 이용하거든요. 얘가 바로 박스 플롯 만들어 주더라고요. 박스 플롯을 만들고 그다음에 이렇게 APA 스타일로 표를 만들어 줬어요. 근데 디자인이 좀 마음에 안 들어서 제가 뒤에 가서 이걸 수정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컬럼을 요렇게 위치를 바꿔 줘. 그다음에 위에는 뭘 어떻게 해 줘. 이렇게 말로 요청을 했더니만 요렇게 깔끔한 APA 스타일로 만들어 줬고요. 네, 그러고 나서 제가 마지막으로는 요거를 마크다운 문서를 만든 다음에 다운로드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네. 그래서 요 링크를 클릭을 해서 다운로드를 받아서 제가 이제 구글 드라이브에 올려 놨거든요. 그래서 열어 보면은 네, 요 왼쪽이 마크다운으로 작성한 마크다운 문서고 요게 이렇게 텍스트로 표현을 한 내용입니다. 네, 보시면 분석 요약, 그다음에 통계 분석 결과, 그다음에 가설 검정 결과를 해석하는 문장, 그다음에 박스 플롯, 그리고 박스 플롯을 해석하는 문장까지 작성을 해 줬고요. 네. 전반적으로 논문에서 일반적으로 표현하는 양식 그대로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설 검증하는 것도 얘가 알아서 다 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뭐 상관 행렬 만들어 줘 이런 거 뭐 그냥 쉽게 합니다. 제가 MT 카스라고 이것도 자동차 연비를 나타낸 데이터인데요. 이거 주고 나서 상관 행렬 히트맵 만들어 달라고 요청을 해 봤어요. 요렇게 만들어 줍니다. 네, 만들어 주고 제가 디자인을 좀 더 여기 보면은 색깔을 양의 상관관계 +1에 가까울수록 파란색으로 표현을 하고 -1에 가까우면은 파란색으로 표현을 해라. 그다음에 요 각각의 셀 안에는 이 상관 계수를 표현해 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랬더니만 코드를 수정을 해서 이렇게 깔끔하게 만들어 줬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잘하는구나.' 네. 그리고 이제 머신러닝 모델링도 할 수 있는지를 제가 시도를 해 봤어요. 그래서 이것도 제 책에 있는 그 사례인데 그 어덜트라고 하는 되게 유명한 데이터셋이 있어요. 이것도 공부할 때 많이 쓰는 데이터셋인데 이것도 조사 데이터이고 사람들의 직업적 특성 또 그다음에 뭐 이런 것들 최종 학력, 교육 기간, 결혼 상태 이런 정보들이 있고 그다음에 이 사람의 소득이 5,000 K를 초과하는지 그러니까 5만 불 미화 달러로 5만 불을 초과하는지 여부가 인컴이라는 컬럼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보통 소득을 예측하는 모델을 만드는 연습을 많이 하거든요. 네. 그래서 요 데이터를 주고
그냥 단순히 이렇게 요청을 했어요. 소득을 예측하는 의사결정 나무 모형을 만들어줘.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얘가 데이터의 구성을 파악하고 나서 저한테 진행시켜. 이렇게 잠깐만, 중간에 물어보더라고요. 뭐야? 네. 진행시켜. 얘가 이렇게 뭐라고 물어봤냐면 이 변수 중에 보면 제가 이 변수가 구체적으로 뭘 의미하는지 이야기 안 했거든요. 근데 여기에 뭐 워크 클래스, 에듀케이션 이런 변수들이 있는데 이런 게 그 오브젝트 타입의 그러니까 문자로 되어 있는 변수예요. 그럼 이제 파이썬에서 사이클런으로 모델링을 할 때는 이걸 그대로 쓸 수가 없어서 인코딩을 숫자형으로 바꿔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얘가 이제 그걸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범주형 변수로 보이며 숫자로 변환해야 합니다. 이 작업을 진행해도 괜찮겠습니까? 이렇게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진행시켜 이렇게 얘기를 했죠. 이경영 배우님이 그랬더니 등장하셔서. 진행시켜라고 얘기를 했더니만 얘가 네. 알아서 이렇게 인코딩을 바꾸고 그쵸? 그다음에 데이터셋을 그러니까 크로스 밸리데이션 할 수 있게끔 8대 2로 트레이닝 데이터와 테스트 셋으로 쪼개고 그다음에 트레이닝 데이터를 가지고 모델링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걸 가지고 이제 모델을 다 만들었으니까 그 테스트셋 예측을 하고 평가를 해야 되는데 이 작업을 진행해도 될까요? 이렇게 또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또 진행시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얘가 테스트셋의 예측을 하고 그다음에 성능 평가 지표를 구해줬어요. 그리고 보면은 그냥 애큐러시만 구한 게 아니라 이런 프리시즌, 리콜, F1 스코어 이런 것들을 다 종합적으로 구해서 결과물을 해석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이 지표들이 뭘 의미하는지도 이해할 수 있게끔 해석을 해줬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렇게 만든 의사결정 나무 모형을 이제 그래프로 만들어 보라고 의사결정 나무 모형을 시각화해줘 이렇게 요청을 했어요. 근데 이 코드를 실행을 하면 얘가 그 트리의 뎁스를 결정하지 않고 만들었기 때문에 엄청나게 복잡한 트리가 만들어졌을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림을 그리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렸나 봐요. 그래서 얘가 한동안 코드를 막 돌리더니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죄송합니다. 제가 시도한 시각화는 복잡한 트리 구조를 표현하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렸습니다. 대신에 트리의 깊이를 제한하여 간단한 버전의 트리를 시각화해 보겠습니다. 동의하시나요? 그래서 제가 또 진행시켜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얘가 보면은 코드를 수정을 해서 이렇게 뎁스를 3으로 고정을 시켰어요. 그래서 다시 모델을 만든 다음에 이걸로 시각화를 하고 있었는데 이 중에서 또 뭔가 문제가 생겼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 코드를 실행할 때 오래 걸리면 이렇게 중간에 멈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시 시도해 보려고 다시 시도하라고 했는데도 결과물이 잘 안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까지 멈추고 제가 잠깐 쉬었어요. 잠깐 한 몇 분 정도 쉬고 나서 돌아왔더니만 이 그 코드 인터프리터가 어떤 문제가 있냐면 시간이 좀 지나면 이 안에 그 불러와져 있던 데이터 셋들이 메모리에서 사라져요. 그리고 얘가 분석한 결과물도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초기화하는 것 같아요. 시간이 좀 지나면. 그러고 나서는 더 이상 이 데이터를 이용한 분석을 진행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시각화를 마무리하지 못하고 끝났어요. 그래서 제가 그래프를 그 디션트리 그래프를 이제 만들어 보고 싶어서 세션을 새로 열어 가지고 다시 처음부터 다시 시켜 봤거든요. 그랬더니 좀 재밌는 현상이 확인이 됐습니다. 일단은 얘가 결과물을 만들어 줬어요. 여기서는 이제 그래프를 만드는 것까지 이렇게 시각화까지 작업을 해 줬거든요. 근데 이제 뭐가 달라졌냐면 얘가 분석하는 방식이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전처리 방법, 그다음에 모델을 만들고 나서 앞에서는 뭐 프리시즈나 리콜 같은 평가 지표들을 확인을 했었는데 여기서는 그런 것들을 안 보고 애큐러시만 보고 판단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인코딩을 하는 방법도 바뀌었고요. 그리고 난수도 바뀌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제가 똑같은 데이터를 주고 똑같은 모델을 만들라고 요청을 했는데 제가 얻게 된 모델의 평가 점수가 서로 달랐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모델을 만들어 봤더니 좀 과적합이 됐어요. 애큐러시가 너무 높게 나와서 여기 보면 애큐러시가 99.99 이렇게 나왔거든요. 과적합이 된 거죠. 그러고 나서 얘가 이거를 스스로 알아차리고 저한테 제안을 하더라고요. 이 결과는 모델이 훈련 데이터에 과적합되었을 수 있음을 나타냅니다. 모델이 훈련 데이터를 너무 잘 학습하여 새로운 데이터에 대한 예측 성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결정 트리의 깊이를 제한하거나 가지치기를 수행하는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른 튜닝 방법을 시도하거나 결과에 만족하시나요? 이렇게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지치기, 프루닝을 해서 과적합 문제를 해결해줘.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얘가 이렇게 그리드 서치를 이용해가지고 뎁스를 바꿔가면서 또 민 샘플 립을 바꿔가면서 여러 종류의 모델을 만들어서 과적합이 되지 않으면서도 성능이 높은 모델을 찾아줬어요. 그리고 나서 이걸로 예측을 해서 결과물을 봤더니 정확도가 약간 낮아졌죠. 그러고 나서 이제 과적합이 좀 덜 됐다 이렇게
예, 그리고 나서 모델을 시각화해 달라고 요청을 했더니 이렇게 그래프도 잘 만들어 줬고요. 네. 그러고 나서 제가 다른 형태로 모델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앞에서는 이제 디시전 트리를 썼는데 모델을 랜덤 포레스트로 바꿔서 새로 만들고 두 모델의 성능을 비교해 줘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다른 모든 전처리 코드는 그대로 유지하고 이렇게 모델만 랜덤 포레스트로 이렇게 바꿔 가지고 똑같이 모델을 만들어서 두 모델을 이제 비교를 해 줬어요. 네.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만들었더니만 랜덤 포레스트 모델도 과적합이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과적합을 줄이기 위해서 앞에서는 그냥 단순히 데이터를 둘로 쪼개서 작업을 했는데 K-폴드 크로스 밸리데이션을 적용해서 두 모델을 새로 만든 다음에 비교를 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네. 그랬더니 제가 요청한 바 그대로 K를 10개로 폴드를 10개로 만들어서 두 모델을 만들었어요. 근데 문제는 이 만드는 과정에서 뻗었어요. K가 10개라서 아마 얘가 메모리 할당량을 초과한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랬더니 얘가 뻗었잖아요. 여기 보면 에러가 떴거든요. 그러고 났더니 얘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죄송합니다. 이 작업은 매우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데이터셋이 크고 모델이 복잡하기 때문에 K-폴드 교차 검증을 수행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오래 걸려도 괜찮으니까 진행시켜." 이렇게 다시 얘기를 했거든요. 그랬더니만 코드를 보니까 얘가 스스로 K를 5개로 줄였어요. 제가 줄이라고 시킨 적이 없는데 폴드를 5개로 줄여서 다시 교차 타당화를 해 가지고 2개의 모델을 만든 다음에 이렇게 결과물을 만들어 줬습니다. 그랬더니만 랜덤 포레스트 모델이 과적합된 것이 조금 줄어들었어요. 네. 그리고 나서 이 두 모델의 성능을 비교하는 그런 해석을 해 줬고요. 근데 여기서 제가 마음에 안 들었던 거는 모델의 성능을 비교할 때 얘가 애큐러시를 계속 보고 있었어요. 근데 애큐러시는 클래스가 불균형하면 모델의 성능을 제대로 표현해 주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애큐러시 대신에 F1 스코어로 두 모델을 비교해 달라고 요청을 했더니 F1 스코어를 구해서 비교를 하고 그랬더니 디시전 트리보다는 랜덤 포레스트가 더 낫다 이렇게 해석을 해 줬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제가 실험을 했던 내용이에요. 음. 화면 공유를 잠시 끄고요. 네. 그래서 50 이렇게 여기까지 50 실험을 해 59분, 봤고요. 59분. 아 59분인 59분. 거예요. 1분 남았나요? 제가 1분 선정할 수 있는 남았네요. 시간이? 네. 네. 그래서 일단 이걸 통해서 제가 발견한 점들 일단은 제가 제일 놀라웠던 거는 제가 데이터만 줬잖아요. 그러면 데이터를 보고 얘가 스스로 어느 정도 맥락을 파악한다는 거예요. 맥락을 파악하고 변수의 의미를 파악하고 나서 구체적으로 뭘 하라고 이야기하지 않아도 알아서 잘한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제가 예전에 챗GPT로 작업을 할 때는 챗GPT 이용해서 코드를 짜 달라고 요청을 하고 그 코드를 인제 주피터 노트북에 옮겨서 실행을 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작업을 했는데 그때 계속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해야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요청하는 바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많이 썼어야 됐었는데 지금 제가 소개해 드린 내용 보시면 그런 거 없었잖아요. 그냥 "진행시켜."라고만 얘기했고 "제안해 봐."라고만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맥락을 잘 파악해서 제가 원하는 방향으로 결과물을 만들어 주더라고요. 그래서 아마도 이 코드 인터프리터 자체에 작업 목적이 좀 구체화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분석을 해서 결과물을 만든다는 것이 세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런 맥락을 파악한 결과물을 만들어 주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 놀라웠던 것은 할루시네이션이 없어요. 네, 그래서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제 데이터를 보고 코드를 작성해서 실행 결과물만 가지고 응답하는 것이기 때문에 얘가 인제 꾸며내는 것이 아니죠. 데이터에 기반해서 응답을 하기 때문에 할루시네이션이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파이썬에서 직접 코드 이제 복붙해 가면서 비교를 해 봤는데 결과물이 동일했습니다. 그다음에 좀 전에 제가 보여 드렸던 건 이것도 재미있는 특징이었는데 같은 질문에 대해서 여러 번 다시 질문을 하면은 응답이 그때마다 쪼금씩 달라진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제가 인제 쪼끔 전에 이렇게 다시 모델링을 해 봤던 게 이게 제가 왜 아까 멈췄었냐면 이것도 지금은 베타 버전이라서 가지고 있는 한계일 텐데 질문 횟수에 제한이 있어요. 이거는 인제 GPT-4 모델이 그런 거죠. 그래서 네. 3 시간에 25 개인가? 이렇게 음. 질문할 수 있는 횟수 제한이 있어 가지고 제가 그거에 캡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쉰 거거든요, 한동안. 점심 먹고 와서 다시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다시 처음부터 인제 재시도 했던 건데 데이터를 전처리하는 방법도 달라졌고 그다음에 모델을 만들 때 사용하는 랜덤 넘버, 난수도 달라졌고 그다음에 모델을 평가할 때 사용하는 기준도 원래는 뭐 프리시전, 리콜, 레퍼런스 스코어를 다 봤었는데 두 번째 시도에서는 애큐러시만 보는 형태로 바뀌었고 그래서
똑같은 요청을 하더라도 결과물이 달라지는 그런 이제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그다음에 또 제가 놀랐던 것이 얘가 코드를 실행하고 나서 문제가 생기면 그러니까 에러가 뜨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스스로 코드를 수정해서 실행을 하고 보정하는 작업을 반복을 합니다. 네, 그래서 뭐 전처리 방법을 바꾼다든가 뭐 패키지를 다른 걸로 바꾼다든가 이걸 계속 반복해서 결과적으로는 결과물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어떻게든 해 가지고. 네, 그래서 뭐 때로는 원자료를 처음부터 다시 불러와서 분석하기도 하고요. 제가 시키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마치 그 오토 GPT와 같은 그런 기능이 어느 정도 탑재되어 있는 것 같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보면은 그 스스로 분석 방향을 결정을 하더라고요. 아까도 보면은 K폴드를 10으로 하더니만 제가 오래 걸려도 그냥 하라고 했더니만 K를 5로 바꿔서 수행을 했잖아요. 저는 그렇게 요청한 적이 없는데. 그래서 어떻게 코드를 수정해야 제가 원하는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 이런 거를 토대로 분석 방향을 스스로 바꾸는 그런 형태를 보여줬고요. 그리고 또 이것도 좀 놀라웠는데 자기가 이제 분석을 해서 결과물을 만들어 줬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 분석의 결과물을 어디까지 해석할 수 있는지를 얘기를 해 줘요. 그러니까 "이런 위험이 있으니까 이렇게까지 해석하시는 건 위험합니다. 그다음에 대안적으로 이런 분석을 해 보면 좋습니다." 예를 들면은 월급 평균 대신에 중앙값을 활용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분포가 비슷하다고 가정을 하고 분석을 했습니다. 이런 식의 제안을 해 주더라고요. 그리고 데이터가 되게 적거나 이러면 추가적으로 그 데이터를 더 달라고 저한테 요청을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대안을 제시해 준다라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되게 놀랍기는 했지만 여전히 한계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발견하는데 챗GPT는 발견하지 못하는 그런 것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요. 뭐냐면 이게 제가 이전 방송에 그 "AI는 데이터 분석가를 대체하지 못한다." 요 방송에서 그 주요 논거로 삼았었던 건데 사람은 데이터를 분석할 때 그냥 기계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아니고 데이터가 수집된 맥락을 생각하면서 분석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데이터 리터러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데이터의 특징이 이러하고 이런 맥락이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분석 방향을 설정하고 그다음에 오류는 이런 식으로 찾아보면서 분석을 하자. 이런 식으로 인제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아마도 AI는 이런 거는 못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지난 방송에서 이런 건 여전히 사람들의 몫으로 남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어 근데 일단 제가 두 분한테 질문을 드려볼게요. 제가 챗GPT한테 뭐를 요청을 해 봤냐면 요런 데이터를 줘 봤어요. 컬럼이 3 개째예요. 제가 인위적으로 만든 그 데이터 예시 데이터인데 그 인사 정보가 들어있는 데이터 셋이에요. 그래서 컬럼이 3 개가 뭐냐면 일단 입사 연도, 그다음에 나이, 그다음에 연봉의 단위는 10,000원 요렇게 3 가지 컬럼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기 인제 어떤 값을 줬냐면 입사 연도가 2023 년이에요, 입사 연도가. 그다음에 나이가 13 살이고요. 그다음에 연봉은 9천만 원이에요. 이 데이터에 무슨 문제가 있을까요? 13 무슨 문제가 살인데 있나요? 입사했을 리가 없지. 그쵸. 우린 바로 알잖아요. 그죠. 왜냐면 음음음. 이게 회사 인사 정보인데 나이가 13 살인 건 말이 안 돼라는 걸 그냥 보자마자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네. 이거는 사람이 이 그 회사의 맥락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판단할 수 있고 쉽게 보정할 수 있지만 아마도 챗GPT는 이런 거는 이제 못 찾아낼 거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음. 요거를 얘가 발견해 내는지를 한번 실험을 해 봤거든요. 그 실험 내용을 보여 드릴게요. 자, 요렇게 데이터를 줬어요. 그리고 나서 "입사 연도와 연봉의 관계를 분석해 줘."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네. 그랬더니 얘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데이터를 살펴보면 입사 연도는 모두 정확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나이의 경우 2020 년에 입사한 사람의 나이가 13 살인 것은 매우 비정상적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이런 나이에서는 직장에 입사하지 않습니다." 요렇게 "안 속아 이런 임마." 오류가 이런 약간 오류가 있다는 걸 인제 네. 발견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얘가 어느 음. 정도 맥락을 이제 파악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음. 뭐 이거는 상대적으로 쉬운 것일 수도 있죠. 근데 이런 거는 좀 어렵지 않을까? 변수 간의 관계가 깨지는 거. 예를 들면은 인제 내부 적합성 오류라고 하는데 제가 또 질문을 하나 드려 볼게요. 제가 또 샘플로 인제 데이터를 만들어 본 건데 여기도 컬럼이 3 개가 있어요. 입사 연도, 근무 연수, 그다음에 연봉 요렇게 3 가지 컬럼이 있는데 입사 연도가 2020 년이고요. 근무 연수가 8 년이고요. 연봉이 9천만 원이에요. 요 데이터는 무슨 문제가 있을까요?
저 대답하기 전에 살짝 기분이 네. 나쁘려고 하는데 지금 네. AI랑 저희를 비교해서 실험하는 겁니까? 저는 사람은 이거를 금방 풀지만 챗GPT는 어. 못 풀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아, 무슨 문제가 있을까요? 2020년인데 8년 지났으면 2028년이어야 되니까 그게 오류죠. 말이 안 되죠. 그죠? 네. 2020년에 입사했는데 지금 2023년이니까 네. 뭐 최대로 쳐도 3년밖에 될 수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요 데이터를 얘한테 줬어요. 네. 요렇게. 네, 일부러 이렇게 2020년에 입사했는데 8년 요런 걸 이제 준 거예요. 그랬더니 얘가 찾았어요. 얘가 어. 주어진 데이터에서는 근무 연수와 입사 연도가 서로 상충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0년에 입사한 사람이 8년간 근무한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 데이터는 오류가 있거나 혹은 다른 방식으로 해석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추가 정보가 필요합니다. 찾아내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얘가 이 컬럼에 아마도 이 컬럼의 의미를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그걸 토대로 오류가 있다는 걸 이제 스스로 발견을 해낸 것 같아요. 네. 음. 그래서 이런 제가 이런 이유 때문에 "사람이 끝까지 분석을 해야만 할 거다."라고 이야기했던 논거들이 모두 다 깨졌습니다. 네, 그래서 그냥 데이터 주고 알아서 분석하라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할 수 있겠구나.' 하는 네,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여기에 지금 이게 인터프리터가 최근에 공개가 됐지만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챗GPT 안에 들어가 있는 모델이 바뀐 건 아니거든요. 그냥 기존의 GPT-4 모델 그대로예요. 그러니까 이건 무슨 얘기냐면 이 라지 랭귀지 모델 자체가 바뀐 것은 전혀 없고 아마도 내부적으로 프롬프트를 이용을 했겠죠. 그러니까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하거나 아니면 시스템 설계를 어떻게 구축을 하거나 그것만으로도 이런 이제 결과물이 만들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그런 얘기 내부적으로 그런 얘기 나온대요. GPT-4가 GPT 3.5에서 모델 크기가 커진 게 아니고 그냥 설계 구조만 바뀐 거라는 그런 내부 얘기가 좀 바깥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예. 그리고 또 오픈 AI에서도 앞으로 모델의 크기를 더 키우는 작업은 이제 안 할 거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네, 그런 걸 보면은 이제 모델을 더 키우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로 확실히 넘어갔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네, 여기까지가 인제 네, 제가 발견했던 특징들이고요. 근데 한계점들도 있었어요. 일단은 분석 결과가 매번 달라지잖아요. 그죠? 똑같은 요청을 했는데 '그러면 이거를 신뢰할 수 있나?' 하는 문제가 있어요. 네. 근데 인제 또 한편으로 드는 생각은 원래 데이터 분석 방법론에 정답이 없거든요. 어떻게 하는 게 반드시 옳다라는 정답이 없기도 하고 그다음에 사람한테 시켜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싶기도 해요. 그러니까 똑같은 음. 데이터 여러 번 반복하라고 시키면 뭐 그때그때 네, 뭐 몇 가지 선택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되는 것이고 약간씩의 차이가 발생하는 것이니까. 네. 뭐 그런 한계는 있지만 뭐 큰 문제는 아닐 것 같고 그다음에 또 얘가 인터넷에 접근을 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제가 뭐 어디 웹 주소를 주고 거기에 있는 데이터를 가져와서 쓰라고 요청을 하거나 아니면 뭐 API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불러와서 쓰라고 하거나 이런 건 안 되고 데이터 파일을 업로드해야 된다라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데이터 파일 용량의 제한도 100 메가바이트 내외로 제한이 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아까 제가 보여드렸지만 시간이 오래 걸리는 분석 작업은 이제 타임아웃에 걸려서 뻗어요, 중간에. 네, 그래서 아마도 이거는 뭐 토큰의 제한 문제 때문일 수도 있고 아마 인제 비용의 문제 때문에 어느 정도 이상 메모리를 줄 수 없기 때문에 이런 환경 설정이 되어 있는 게 아닌가 싶고요. 그다음에 데이터 분석을 하고 나서 몇 분 지나서 돌아오면은 인제 메모리에서 데이터가 전부 다 사라진다는 거. 그래서 이어서 분석을 할 수가 없고 심화해서 분석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작해서 끝날 때까지 쭉 이어서 해야 된다. 근데 문제는 캡이 있기 때문에 3 시간에 한 25개 정도 질의밖에 할 수가 없다. 네, 요런 인제 한계점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전부 다 인제 기술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뭐 새로운 구독 모델이 나오거나 네, 아니면 인제 베타를 띄고 나면은 곧 해결되지 않을까. 네. 뭐 이 정도 맛보기 보여주고 나서 한 10만 원짜리 구독 모델을 내놔도 저는 쓸 것 같거든요. 음. 그렇게 해결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네, 고런 생각을 했습니다. 음. 자, 여기까지 제가 인제 실험한 내용들 그다음에 그 과정에서 생각해 봤던 것들을 설명드렸고요. 네, 조 과장, 박 박사 어떻게 보셨나요? 일단 아까 방금 말씀해 주셨던 뭐 인터넷 접속이 안 되거나 시간이 오래 걸리는 문제는 그냥 "야 내가 할 테니까 코드 줘." 이렇게 하면 그냥 끝나는 문제인 것 같고 그죠? "내가 그냥 직접 분석할게. 코드 줘." 이러면 코드를 줘서 끝나는 문제거나 혹은 뭐 10만 원짜리 음. 구독 모델이 생기면 그렇게 이제 바꿀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뭐 요거는 지금 얘기할지 뒤에 논의에서 이야기할지 잘 모르겠는데 아까 인제 보여줬던 코드에서 저는 약간 되게 작은 부분인데 눈여겨봤던 게
변수 이름을 되게 사람처럼 줘요. 어. 변수 이름을. 그죠? 네. 아 얘가 네. 코드를 작성할 때 네. 변수의 변수의 결과물을 이름을 어사인할 때 그냥 그렇죠. 대충 ABCD로 하는 게 아니라 의미를 음. 담아서 변수명을 할당하더라고요. 저도 인제 지난번에 챗GPT랑 작업을 하면서 이 데이터가 텍스트 데이터였는데 업무 관련 텍스트인지를 확인하고 싶어 하면서 이제 코드를 짰거든요. 그랬더니 컬럼명을 지정하지 않았는데 easy work라고 짜더라고요, 컬럼명을. 음음. 그리고 진짜 사람이 잡을 만한 그런 변수명을 주는 게 되게 신기했고, 중간에 아까 김 팀장의 책에서 첫 번째로 언급한 문제를 똑같이 수행했다라는 건 김 팀장 책이나 코드를 검색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좀 들긴 했어요. 아 그거는 그렇지 않다는 생각이 네. 다른 데이터를 주고 그러니까 내가 아. 뭐 데이터를 만들어 주거나 네네. 아니면 되게 생소한 데이터를 주더라도 음. 예 모범적인 코드를 만들어서 결과물을 예 그렇군요. 출력해 줍니다. 네. 그리고 김 팀장이 강사로서 숙제 검사 같은 거 많이 할 텐데 그런 것도 시킬 수 있을 것 같고. 음. 그게 그죠? 문제일까요? 물론 뭐 사람들이 챗GPT를 써 네. 가지고 숙제를 제출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긴 하겠지만. '숙제가 그리고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하는 생각이 뭐 들긴 하는데 그렇죠. 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2 개의 AI한테 작업을 주고 네. 하나한테 다른 하나한테 시키라고 지정을 해 주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야, 가능하겠다. A한테 에이전 에이전트 A, 에이전트 B한테 데이터 분석을 시켜. 내가 파일을 3개 줄게. 끝날 때까지 너가 잘 지켜보고 나한테 보고해."라고 하면 얘가 옆에서 이제 가능하겠네요. 시킬 것 같아 이렇게. 네. 시킨 그러니까 예를 다음에 들면 한 명은 논문 심사자의 역할을 주고 그죠? 음음음. 한 명은 한 명이라고 표현하네요 제가. 어. 에이전트 하나한테는 이제 코드 작성하고 논문 쓰는 역할을 준 다음에 음. 그죠? 하나는 짜기만 하고 하나는 음. 평가해서 음. 수정하라는 요청만 하고 이렇게 음. 티키타카 하면은 훨씬 음. 완성도 높은 결과물 만들 수도 있겠네요. 에이전트 A한테 "에이전트 B가 짠 결과물로 나 논문 쓸 거니까 APA 양식을 음. 철저하게 지키는지 잘 감시해." 이렇게 어 하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런 생각도 해 봤습니다. 충분히 가능하고 아마 그런 비슷한 서비스들이 이미 나와 있기도 해요. 논문 음. 양식으로 이렇게 구현해 음. 주는. 네. 박 박 박사는 박사는 무슨 어땠습니까? 생각했나요? 네. 네. 뭐 어 무슨 얘기를 할까 고민을 좀 했어요. 왜 그러냐면 어 딱 예상 범위만큼의 일을 검증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져 갖고 '그치. 이 정도 하는 거지.'라는 생각으로 보고 있었던 것 같아요. 뒤에 서비스 설계도 '아 이쯤 되겠지.'라는 생각한 수준만큼 딱 설계가 돼 있었고 음. 뭐 타임아웃 나면 메모리 날아가는 거라든지 타임아웃이 정기적으로 있는 거라든지 뭐 오류가 발생하면 다시 고쳐서 수행한다든지 등등이 다 '딱 고 정도 되겠는데?' 같은 수준의 결과물들이었던 것 같고 그리고 아마 지금 조 과장이 얘기한 거가 이제 보통 오토 GPT라고 부르는 에이전트 2개 놓고 여러 번 시켜서 최종 태스크 수행하게 만드는 과정 일들이 이 태스크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데에서 지금 시도를 하고 있는 중인데 지금의 거대 언어 모델에서 세츄레이션 되는 경우가 꽤 많아서 쓸모 있는 상태는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깐 음음. 세츄레이션이라는 게 오토 그 GPT가 예예. 양쪽이 어쨌든 "야 너 이거 수정해." 그랬더니 절로 갔다가 "야 이거 수정해." 절로 갔다가 이러면서 결과물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최종적으로 그냥 종료하게 되는 우주로 가는 거죠. 예 상태가 아직은 더 많아서 그런 수준으로 시킬 수 있는 일이 한정적이거나 아니면 시키려면 좀 잘 시켜야 되거나 이런 상태는 맞는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왜 그 생각을 했냐면 제가 최근에 계속 코딩 작업할 때 거의 옆에 붙여 놓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결과물을 '어떻게 가이드해야 될까?' 같은 생각을 하면서 시키고 있다 보니깐 뭐 인터프리터 붙으면 그러니깐 아마 '얘가 실제로 실행할 수 있다면 이렇게 되겠지?'라는 감각의 범위가 있었는데 딱 고 정도로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음 음. 이거 그 맞아요. 네. '이렇게 되겠지.' 했는데 다 해 주는 거지 그렇게. 예예. 그리고 사실 맞아요. 방향이 잘못됐어요. 지금 어 뭐지? MS 쪽에서 하고 있는 건 이제 코파일럿이라고 하는 애가 깃허브에 붙어서 코파일럿 X라는 애가 곧 나오게 될 텐데 걔는 이제 로컬에 있는 인터프리터가 아니지. 그치. 로컬에 있는 뭐 실행 환경에 로컬에 있는 이 IDE에 인터넷으로 붙어서 뭐 실행을 해 준다거나 코드를 다 레포해서 본 상태에서 이제
코드 수행을 한다거나 테스트를 한다거나 같은 동작을 수행하게 될 텐데 지금 아마 데이터 분석 컨텍스트로 간단하게 보여준 거라 코드의 양도 많지 않고 뭔가 되게 압축적으로 전달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코드도 그 정도 추상화가 돼 있는 애를 쓴 거기 때문에 쓸 게 별로 없는 상태에 얘 것을 테스트한 거에 가깝거든요. 그러다 그게 보니까 무슨 말이에요? 추상화? 네, 뭐 예를 들면 아까 뭐가 있었죠? 뭐 t테스트를 수행하라. 그러면 t테스트는 이미 함수 하나예요. t테스트를 구현하는 방법에 대한 코드를 짜는 게 아니라고. 네. 예, 네, 점점점점 네. 그래서요. 네. 그러니까 지금 내가 명령을 하면 내가 말로 명령을 한다고 한들 파이썬이 거의 말 수준으로 함수화가 돼 있어요.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R이나 이거가 파이썬이 지금 그렇죠. 네, 지금 이게 이 언어 모델의 태스크에서 엄청나게 어렵거나 힘들거나 이거 죽어도 안 될 것 같다는 태스크가 아니란 말이지. 딱 그 정도 어. 수준이다 지금. 너무 자연스럽게 할 법한 일을 하고 있었고 심지어 그러니까 지금 얘가 해야 되고 놀랄 수 있을 범위는 계속 얘기하지만 컨텍스트 길이가 엄청나게 길어져서 어지간한 사이즈의 새로운 정보도 지금 라이브로 바로 반영해서 나한테 그거를 설명해 주거나 결과물을 만들어 줄 때 놀라울 것 같아요. 지금은 이미 전 세계에 있는 텍스트가 다 이미 들어가 있는 상태를 가정하고 그러니까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컨텍스트의 이해 범위를 벗어난 정도로 이해한 채로 대화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컨텍스트는 인간의 산물이야라고 생각하고 얘를 보고 있으면 이상한 거지. 방향이 잘못됐는데? 얘가 훨씬 클 거고 얘가 더 많은 컨텍스트를 훨씬 더 잘 이해할 텐데 왜 그렇게 생각하지? 같은 느낌이었어요, 저한테는. 그래서 이제 얘가 지금의 제약 사양이라고 한다면 아까 말한 것처럼 지금 컨텍스트 크기 앞에 넣을 수 있는 컨텍스트의 크기로 지금의 신규 정보를 얼마나 바로 적용해서 질답을 할 수 있는가가 아마 넥스트 놀라움일 것 같아요, 저한테는. 그래서 지금에 있는 것들 중에 뭐 이런 게 있겠죠. 제가 GitHub 레포를 하나 줘. 그리고 이걸로 나 뭐 만들고 싶어. 요런 요구사항으로 짜줘라고 했을 때 그 레포에 있는 코드 패키지나 이런 것들을 잘 사용해서 그대로 짜준다거나 요런 단계일 때는 좀 놀라울 것 같아요. 레포를 해석하고 리뷰하는 것까진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얘가 레포를 압축 파일로 다운받은 다음에 네. 그 레포를 업로드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러고 나서 그 맞아요. 안에 있는 코드를 리뷰해 달라고 요청을 하거나 개선해 달라고 요청을 하거나 이런 식의 데모들은 있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그래서 생각했던 건 그 멀지 않은 기간 동안에는 오히려 MSA가 사람들한테 더 인기가 있을래나? 라는 생각이 들었던 지점이에요. 왜냐면 코드의 사이즈가 더 커지긴 힘드니까 얘가 이해하기 쉽고 해석할 수 있는 범위의 사이즈의 코드를 사람도 생산하길 기대하게 될까? 같은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군요. 네. 네. 네, 그래서 요약하자면 별거 아니다라는 박 박사의 평이었고요. 네. 근데 사실 뭐 김 팀장도 지금 되게 놀라운 것처럼 얘기하고 있지만 사실 실제로 데이터 분석 환경에 지금 이걸 그대로 코드로 싸 갖고서는 결과물을 주관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지금 기초 가능할 수도 레벨에 있는 걸 있겠다는 예시로 네.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전 그리고 네. 중요한 게 엄청 도도한의 분석 그렇게 많이 하는 게 아니니까. 네네. 기술적인 레벨이 되게 그 높은 수준은 아니더라도 저는 그 텍스트를 계속 유심히 봤는데 고도로 발달한 LLM은 사람이랑 구분할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구별돼요. 그러니까 사람보다 더 잘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발화가 네. 완벽해. 그냥 맞아요. 퍼펙트한 보고서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손 안 대도 될 정도. 말하는 게 뭐 존댓말, 단어 사용, 뭐 어법이 그러니까 너무 완벽해서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할 때 정도로 완벽하게 쓰니까 네. 제가 아까 그 어. 마크다운 문서 만들어 달라고 요청해서 이렇게 열어봤었잖아요. 보고 진짜 네네. 깜짝 놀랐어요. 논문을 그냥 바로 보는 느낌이 들어서. 그니까요. 네, 그래서 구사하는 문장이 너무 그 논문 양식을 따르고 있으니까. 네.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그저께 쿠팡에서 뭘 샀는데 쿠팡에서 사서 딱 받았는데 파손이 돼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파손된 상품이라고 해서 내놨거든요. 근데 파손하면 쿠팡은 바로 회수하면서 가져가 주거든요. 그래서 회수된 상품이 먼저 왔어. 그다음에 다음 쿠팡 기사님이 반품할 상품을 가져가야 되잖아요. 근데 새 상품을 다시 가져가 버린 거예요.
어. 실수로? 그럴 수 있겠네. 실수로. 그래서 어. 밤 8시 반에 챗봇으로 상담원을 연결했거든요. 재밌다. 근데 너무 빨리 갖다 줘서 상담원한테 생기는 문제네. 근데 상담원한테 이제 설명을 했어요. "이런 상황이다." 그랬더니 상담원이 "이 상품이 맞으신가요?" 그래서 "맞다." "그러면 재반품을 요청하시는 걸까요?" 그래서 "아 맞다." 그랬더니 막 대답을 해 주고 "그럼 이렇게 처리하겠습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에 "뭐 늦은 시간인데 수고 많으십니다." 했더니 "불편하셨을 텐데 그런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대화를 끝났어. 음. 지금 생각해 보니까 챗봇인 것 같아. 그럴 수 있을 것 뭐 그럴 수 같은데? 있죠. 예. 근데 나는 그때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거든. 아. 그래서 그 지금 정도는 돌이켜 굉장히 보니까 반복적인 일일 테니까. 돌이켜 보니까 어. 굉장히 프로세스를 잘 타는 챗봇 같았던 거예요. 근데 웃기는 그럴 건 수 내가 있을 것 그때는 같네. 전혀 인지하지 못했던 거지. '아 되게 친절한 음. 상담원이구나.' 빨리빨리 일을 음. 뭐랄까 사람이면 뭔가 덧붙일 만한 군더더기 없이 깨끗하게 음. 너무 처리를 하니까 '아 이제 이런 세상이 오면 되게 사람이 할 일이 많이 바뀌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근데 마침 또 김 팀장이 이런 방송을 해 주니까 뭐 비단 데이터 분석만이 아니라 부과장, 여러모로 네. 박 박사가 사람인 것 같아요? 지금 저거 AI가 영상 만들어 그래요. 가지고 이미지 영상 생성해서 하는 거잖아요. 모델 돌리고 있는 거 네. 아니겠습니까? 그런 다음에 AI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다 코드가 입력이 이렇게 되는 거죠. 별거 아니다. 스스로를 감추기 어 위하여. 그렇지. 무섭다. 대답 안 해? 원래 AI는 음. "너 AI야?"라고 물어봤을 때 AI라고 답변하지 못하게 돼 있다는 설이 있으니까. 저는 인류의 얼라이먼트 돼 있기 때문에 답변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로봇 그래서 3 원칙을 이상하지만. 지키는. 네. 네. 그래서 제가 인제 이거 인제 써 보면서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물론 인제 이렇게 될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이게 진짜 되니까. 진짜 되니까 그것도 되게 짧은 시간 안에 이제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를 좀 생각을 해 봤어요. 그리고 이제 관련해서 논의하면 좋겠는데 일단 가까운 미래를 좀 생각을 해 보면 데이터 분석이 굉장히 일반화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정도는 뭐 누구나 다 하겠다. 저도 뭐 그냥 말로 그냥 "두 변수 관계 분석해 줘." 이런 식으로 요청한 거잖아요. 그다음에 "예측 모델 만들어 줘. 진행시켜." 요런 단어 썼는데도 훌륭한 결과물을 만들어 주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데이터 분석이 굉장히 일반화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 분석의 품질도 좀 어느 정도는 상향 평준화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얘가 음. 적절한 분석 방향도 제안을 해 주고 그다음에 "여기까지 해석하시는 거는 좀 무리입니다. 또 이렇게 하시는 게 더 좋습니다." 이렇게 좋은 제안들을 해 주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바탕으로 사람들이 개선해 나갈 테니까 분석 과정을 상향 평준화 될 거다. 왜 그 챗GPT 나오고 나서 학생들이 제출하는 리포트의 문장이 굉장히 유려해졌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는 상향 평준화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사람이 하는 일은 결국에는 이제 디테일한 코드 오류를 보정해 달라고 요청을 하거나 아니면 방법론을 좀 이렇게 바꿔 보라고 시킨다거나 이런 정도의 능력? 이런 게 사람한테 요구되겠다. 저도 인제 아까 코드 보면은 좀 문제도 있긴 했어요. 예를 들면은 인코딩을 바꿀 때 얘가 범주형 변수를 그 숫자로 바꿀 때 순서가 없는 변수인데 1, 2, 3 이런 식으로 만들어 줬거든요, 원하는 인코딩을 하는 게 아니라. 이러면 나중에 디시전 트리를 만들면 결과물이 되게 이상해져요. 논리적으로 맞지도 않고요. 요런 걸 제가 인제 보정해 달라고 요청을 하는 그런 작업을 중간에 했었거든요. 그래서 요런 오류들을 발견하는 정도가 사람이 하는 일이 되겠다. 근데 이게 뭐 엄청 큰 차이는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걸 수정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왜냐면 예를 들면 머신러닝 모델을 만들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중요한 거지 약간 더 잘 만드느냐 아니면 적당히 만드느냐의 차이는 그렇게 큰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아주 작은 사람 간의 차이만 생기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그 기존에 나와 있는 이런 마우스를 클릭하는 식으로 작동하는 그런 분석 도구들 있죠. 구이 방식의 도구들 뭐 태블로나 파워 비아이나 SPSS나 이런 것들은 이제 굳이 쓸 필요가 없어지겠다. 그냥 말로 요청하면 되니까. 혹은 처음에는 일단은 이런 말을 알아듣는 기능이 탑재가 되겠죠, 초기에는. 네, 그러고 나서는 '다 없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요게 인제 좀 근미래의 변화를 좀 예상을 해본 거고요. 쪼끔 약간 떨어진 미래를 생각해 보자면 확실히 인제 직접 손 코딩하는 건 줄어들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파이썬 코드 짜고 있고 R 코드 짜고 있고 이런 빈도는 네 급격하게 줄어들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리고 제가 이거 계속 하다 보니까 뭐가 인제 귀찮아지기 시작하냐면 타이핑하는 게 귀찮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인제 말로 요청을 하고
결과물도 말로 해주는 그런 식으로 방향이 바뀌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어서 드는 생각이 이제 표와 그래프의 중요성도 줄어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사람이 표랑 그래프를 볼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왜냐하면 표랑 그래프를 만드는 거는 사람이 데이터의 패턴을 잘 이해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패턴을 잘 보고 사람한테 설명을 해주고 이렇게 해석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이제 그럴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그 결과물을 해석하고 설명해 주는 것까지 모델이 하면 되기 때문에 굳이 표랑 그래프 만들어서 이걸 패턴을 보고 읽고 해석하고 논의하는 작업을 할 필요가 없어지게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든 거죠. 네. 그래서 네. 이런 것도 점점 없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또 조금 더 먼 미래까지 좀 생각을 해 보자면 나중에는 그냥 뭘 분석해 달라고 요청하는 일도 없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건 무슨 얘기냐면 얘가 데이터만 주면 알아서 이제 특징을 보고 적당한 분석 방향도 찾고 모범적으로 분석도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하거나 뭐 서비스를 하면 데이터가 쌓이잖아요. 그러면 얘가 그걸로 알아서 분석 목표를 정하고 그다음에 분석을 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의사결정하는 것까지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제 사람이 굳이 뭐 데이터를 분석해 달라고 요청하는 일 자체도 없어질 수 있지 않을까? 데이터 분석을 아예 안 하게 되는 시절도 오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까지 하게 됐습니다. 이건 물론 아주 먼 미래의 이야기이겠죠. 네. 그래서 이런 생각들을 좀 해 봤고 그래서 인제 두 분하고 논의를 해 보고 싶었어요. 네. 이제 우리는 뭘 해야 되나? 앞으로 우리는 인제 무슨 작업을 해야 될까? 네. 저요, 그런 저. 얘기를 좀 해 보고 싶었습니다. 네. 저. 드디어 입 코딩의 시대가 왔다 아닙니까? 이제 입 코딩을 네. 하면 된다. 뭐요? 끝이에요? 입 코딩도 반응 좀 끝이 지나면 네. 물론 이제 조금 이제 최초에는 입 코딩을 하겠으나 네. 이런 식으로 가다 보면은 뭐 네. 코딩 자체를 사람이 아예 안 해도 되는 그냥 음. 분석해서 그 최적의 의사결정까지 해 주는 식으로 발전해 음. 나갈 수도 있지 않을까? 물론 이건 좀 먼 미래 이야기이긴 하겠죠? 근데 예. 지난번 저 없을 때 두 분이 방송할 때 박 박사랑 한 이야기랑 좀 비슷한 의견을 김 팀장한테 주고 싶은데 김 팀장이 지금 했던 프롬프트 엔지니어링도 네. 얼핏 보면 난이도가 굉장히 쉽고 누구나 시킬 수 있는 것처럼 보이나 데이터 분석가가 던질 수 있는 질문들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방송 들을 때 김 팀장이 너무 수준을 높게 잡고 있다. 그러니까 너무 어. 낮게 잡고 있다, 본인의 수준을. 근데 저는 여전히 음. 그러니까 둘 중에는 제가 비전문가잖아요. 그러니까 셋 중에 보면. 근데 저런 질문 던지는 것도 어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걸 다 할 수 있으니까 던지는 질문이고 그 뭔가 개선할 수 있는 질문을 다시 던지는 거지. 그래요? 아니 전 쉽지 아까 제가 음. 뭐라고 물어봤냐면 그냥 그 자동차 종류 중에 컴팩트랑 SUV의 CTY의 차이를 분석해 줘 이런 식으로 아이 요청했는데 그러니까 내 말은 이거지. 그 예. 차이가 숫자로 차이가 나면 차이라고 알고 있는 사람이 대부분일 거란 말이에요. 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검증해 줘라는 아 질문 그런 자체가 요청을 못 한다. 그런 게 이미 통계 리터러시가 있는 사람이 던지는 질문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음. 히트맵이라는 것도 히트맵이 뭔지 알아야 던지는 거고 그게 왜 중요한지 음. 알아야 던지는 질문들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전히 계속 필요할 것 같아요, 분석가가. 그런 중간 역할을 해 주고 그리고 분석의 그러니까 이제 막 아주 뭐 웃고 있어 지금. 여전히 분석가가 필요할 저를 거라고 하니까. 위로하려고 하지 않아도 됩니다. 아니 진짜로, 진짜로. 그러니까 그래요? 딱 어느 정도 경험과 지식이 있는 사람이 반드시 필요할 거라 생각을 해요. 근데 인제 저가 제일 많이 혜택을 받겠죠, 저 같은 사람이. 뭔가 아 데이터 분석도 겉핥기로 배웠어. 근데 아주 깊이 있게 코드를 짜면 막 틀리고 실수하고 책 찾아가면서 코딩을 했던 사람들이 도움을 많이 받겠죠. 기초 교양은 있는 어어. 하지만 직접 근데 분석하는 건 조금 어려워하는 요런 분들? 여전히 네. 이미 김 팀장의 생각과 다르게 현업이나 일반적인 그런 사람들의 들은 이 질문을 던져야 될 당위성도 느끼지 못하고 제대로 된 질문을 던지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에 여전히 데이터 분석가는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 팀장의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음. 그래서 저는 박 박사의 의견에 한 표. 박 박사 의견이 뭔데요? 그때 했던 거. 여전히 데이터 분석가 중요하다. 아 그렇게 결론 내렸어요? 그때 왜 얘기했잖아요. 데이터 그랬어요? 분석가가 하는 일이 없어지는 게 아니다. 음. 음. 그러니까 그렇군요. 그때 했었던 얘기를 쪼끔 제 기억으로 재구성을 해 보면 김 팀장이 얘기한 건 어 "원래 인간이 할 거를 못 한다고 얘기하는 느낌이었다. 그리고 그거는 원래 그냥 인간이 해야 되는 거다. 그리고
챗GPT가 지금 한 것들은 할 수 있을 법한 수준까지 온 건 맞고 사람이 해야 될 거는 해야 되지 않겠나? 정도의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김 팀장의 얘기 맥락에서 비슷한 얘기도 했었었는데 드디어 데이터 분석을 모든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세상이 되었다. 음. 같은 얘기 음. 비슷한 얘기를 했던 맞아요. 것 같아요. 예. 전에도 그때도 똑같이 얘기했지만 데이터 분석을 위해서 코딩을 공부해야 된다는 건 너무 높은 허들이에요. 음. 음. 거의 동의. 그래서 파이썬의 데이터 분석 코드, R 의 데이터 분석 코드가 전부 그것 때문에 인간 언어 수준의 추상화로 올라온 거예요. 그것 때문에. 지금 그 언어들 말고 다른 개발 언어들은 진짜 어려워요, 여전히. 사람이 읽으라고 만드는 코드가 아니란 말이에요. 저는 그 추상화가 왜 아직도 수행이 안 되고 있는지 이해가 안 돼.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지금 파이썬 인터프리터로 데이터 분석을 하는 어 뭐지? 챗GPT가 먼저 우리 눈에 보이는 이유가 그 정도 추상화가 많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더 수월하게 수행되는 것처럼 보이는 걸로 저는 느껴지고, 뭐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각각의 개발 언어들, 유명한 개발 언어들로 하는 그냥의 개발도 굉장히 잘해요. 물론 많이 비어 있기는 해. 그래서 그냥 바로 쓰긴 힘들고 여전히 여러 가지 오류를 고쳐가면서 작업해야 되는 건 맞지만 지금 봤던 데이터 분석 결과물끼리의 무언가로서 는 좀 다른 것 같다. 같은 느낌은 좀 드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 똑같은 얘기 반복하게 되지만 챗GPT 한번 써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음. 그러니까 다른 분들이 지금 이걸로 미래를 예측하고 이건 이런가 저건 저런가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각자가 써 보고 한번 얘기해 보면 재밌겠다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는 것 같고, 그 아까 김 팀장이 얘기했던 것 중에 생각이 조금 다른 거 있어서 하나만 더 추가하면, 모델을 만드는 게 중요하지 거기서 좀 더 잘하게 하는 게 뭐 얼마나 중요하냐라고 얘기했는데 맞아요. 근데 이미 다들 만들 수 있는 상태가 돼 버려서 만드는 게 중요해지지 않아졌어요. 차이 나게 만드는 게 중요해졌지. 아, 머신러닝 모델 만드는 게 일반화되어 있다고요? 지금 방금 말한 걸로 끝났잖아요. 그러니까 만드는 거는 모두 다 할 수 있게 된 거잖아요. 챗GPT를 사용하면 모두 다 할 수 있는 상태가 됐으니까 이제는 차이 나게 만드는 게 중요해지는 거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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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챗GPT가 없다가 생겨서 없을 때의 가치는 모델을 만드는 게 중요했겠지. 근데 이제 챗GPT가 생겼잖아. 그러면은 누구나 모델을 만들 수 있으니까 잘 만드는 게 중요해진 거죠. 그래서 '가치가 달라진 것 같다.'라는 느낌이에요. 네. 음. 그 작은 음. 차이가 더 중요해질 거다라는 얘기인 거죠. 그죠. 더 그게 훨씬 고도화되어 중요해질 가니까. 거다. 예. 음. 왜냐면 그게 왜 뭐 예를 들면 OLED에서 뭐 QLED로 가고 막 이렇게 되는. 그죠. 뭐 음음음. 진 환경에서 예를 들면 뭐 터치가 꼭 필요해. 그래서 해상도가 떨어지더라도 터치가 되는 애가 있었다고 한다면, 근데 갑자기 그게 다 모든 화면이 터치가 되는 상황이 돼 버리는 순간 이제 해상도가 중요해지잖아요. 음. 그런 이제 환경적 변화가 일어난 것 같다라는 느낌이네요. 네. 그래서 음. 데이터 분석을 할 수 있냐 없냐의 기로에서 '너 할 수 있는데 왜 그것조차 안 해?' 같은 상황이 돼 버리지 않았나. 음. 그래서 당연히 다 해야 되고 오히려 더 음. 잘해야 되고 이런 상황이 된 것 같아요. 네. 음. 그렇군요. 아무래도 두 분은 좀 뭐랄까요? 당장 업계에 그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분들은 아니라서 그런지 되게 태평하게 얘기한다는 생각이 드네요. 니들은 내 왜냐면 맘 저는 몰랍니까? 이거 실험을 해 보면서 '아, 이거 되게 큰일 났다.'는 생각을 저는 많이 했거든요. 음. 진짜요? 일단은 왜지? 그러니까 이런 정도의 데이터 분석을 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그렇게 파이썬 공부하고 R 공부했던 것이고, 그다음에 이런 정도 분석하는 것도 어렵기 때문에 저 같은 분석가의 도움을 받아가면서 프로젝트를 힘들게 끌어왔던 거거든요. 혹은 채용하기에는 부담스러워서 '아, 못하는데 컨설팅 받아야 돼.' 이런 고민들도 했던 거고. 근데 음. 이런 것들이 '되게 빠른 시간에 다 없어지겠구나.' 하는 생각이 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니요, 일단 아니요, 제 아니요. 제 절대로, 책에 절대로 있는 엄청나게 빠른 수준으로 없어지지 않을 거고 일단 제 절대로 책에 이게요. 있는 코드 네. 정도는 사람이 작성하려고 애쓰지 않아도 되는 거고. 그죠? 그건 맞는 그러니까 것 같아. 그건 맞는 것 음. 같아. 음. 그래서 그러면 굳이 왜 학교에서 이걸 배우려고 할까? 혹은 자기가 이제는 사람들이 시간 내서 이거를 익히려고 할까? 혹은 뭐 그렇잖아요. 음. 직장에 계신 분들도 연수원에서 막 특히 뭐 엘사 같은 경우에는 막 2 주씩 시간 내서 모여 가지고 계속 공부하고 막 이러거든요. 그 겨우 요 정도 모델 만들려고 그 노력을 하고 있던 건데, 이제 이런 게 다 없어지는 '이런 노력들이 다 없어지게 되겠구나.'
그럼 이제 김 저는 팀장이 중간에서 챗GPT 강의를 도움을 하면 되지. 그거는 되게 네. 얄팍한 거죠. 그거 뭐 얼마나 가겠어요, 그런 식의 도움이. 그래서 이런 식의 저 같은 컨설턴트, 데이터 분석 컨설팅을 하거나 뭐 교육을 하거나 방법을 알려주거나 이런 식의 작업을 하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서브의 역할을 하는, 스텝의 역할을 하는 이런 사람들은 되게 큰 변화를 맞이하게 되지 않을까, 인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음. 그렇다면 김 팀장이 아니 남아있는 짧지 않은 시간에 바짝 당겨야 된다. 아 가열차게 1분? 더 바짝 당겨야 11시 된다. 59분 이후 1분 예. 남은 고 예. 사이에. 예. 강의를 더 가열차게 뛰어야 음. 된다. 이런 아 물론 생각. 약간 안심인 거는 기업들의 반응이 그렇게 제가 체감하는 것만큼 뜨겁진 않더라고요. 여러 조직들을 좀 그거 큰 조직들 다녀보면서 얘기 들어보면은 뜨거운 저만큼은 데도 아니다. 제가 예상한 뜨거운 데도 있어요. 것만큼은 아니다. 그러니까 뭐라고요, 저거죠? 말하 네. 뜨거운 데도 있다고요. 아 뜨거운 데도 있다고요? 보이지 않을 뿐이지. 아 보이지 않을 뿐, 드러나지 않을 뿐. 그럴 수도 있겠네요. 제가 다 아는 건 아니니까. 뭐 그런 뜨거운 곳은 금방 식을 거예요. 왜? 아 조과장 어디가 뜨거운데? 조과장 있는 곳? 회사 이름을 이야기할 수는 없는데 이제 굉장히 뜨거운 곳들이 많아서 아예 모든 업무를 이렇게 아. 챗으로 하는 뭐 그런 것도 고민하는 곳들이 있고 예 그러니까 이제 아예 업의 본질 자체가 다 바뀌는 거를 빨리 수용하는 데도 많이 있어요. 근데 인제 그런 데는 뭐 드러내 놓고 그 작업을 하지 않으니까 이제 우리가 모르는 것뿐이죠. 그래서 빨리 그런 걸 음. 수용하는 데는 있더라고요 또. 그래서 제가 그러니까 안심할 일이 아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수용하는 자 정도가 좀 다르지 않을까? 아니면 음. 수용하는 형태가 좀 다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깐 음. 뭐 저한테는 이런 느낌이야. 방금 조 과장이 얘기한 것처럼 '이걸 적극적으로 수용하려고 한다.'라는 조직은 김 팀장이 굉장히 초기에 강의했던 곳일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지금 음. 강의하는 곳이 아닐 거야. 아 제가 그렇군요. 느끼기에는. 그렇죠. 예. 예. 그러면 이미 전 기술 전파가 다 끝난 곳들 기본적인. 네네. 이미 전파가 다 끝난 곳이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거나 그거에 대한 가치를 알아보고 도입하려고 노력하거나에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그 전파가 계속 일어나는 데 그 윈도우 그러니깐 기간이 걸리겠죠? 그런 것도 있을 거고 지금 회사가 기본적으로 가져야 되는 허들이 지금 얘를 갖고 사용하는데 허들이 너무 높아요. 당장에는. 맞아요. 당장이 아마 한 그렇다고 뭐 엄청 안심할 정도의 기간은 아닌 것 같고 뭐 한 아무리 길게 잡아도 5년 이내 한 2-3년 이내일 것 같긴 하거든요. 다 음. 엔지니어링 레벨의 문제들이어서. 그래 갖고 그런 것 근데 이제 그거를 얼마나 편리하게 수행해 줄까 같은 게 여전히 다 같이 고민인 것 같고 거기에 누가 좀 빨리 베스트 프랙티스를 찾아내서 치고 나갈 거냐 같은 느낌이에요. 아마 모델의 혁신적인 업그레이드가 언제쯤 올지가 짐작이 안 돼서 그런 거를 기술적으로 만들어내는 것을 시도하는 것이 지금 적절하기나 한가 같은 스테이지는 맞는 것 같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모델이 지금 요런 제약 사항이 있으니까 요거만 좀 서포트해 갖고 서비스를 내야지.'가 지금 막 많이들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모델이 그런 문제들을 금방금방 해결하면서 지금 이밸루에이션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깐 '그럴 필요가 있을까? 그렇게 돌아갈 시장일까?' 같은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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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럼 오늘 방송 이제 마칠 시간이 되었으니까 각자 소감 네. 들어보면서 예 마무리하도록 할까요? 박 박사님 네네. 어땠어요? 소감. 네. 뭐 저는 쓸 수 없는 애기는 해요. 제가 저의 활용 사례 전체 중에 쓸모 있는 경우가 한 개도 없어서 제가 코드 인터프리터를 직접 쓸 일은 없을 것 같고 여전히 그냥 챗GPT 4.0을 그냥 제 대화에서 열심히 사용할 것 같거든요. 근데 코드 인터프리터가 어 지금 김 팀장이 얘기한 것처럼 다른 고 사용 사례를 쓸 수 있는 케이스에서는 유용하게 쓸 수 있겠구나. 데이터를 업로드할 수 있는 환경이고 그리고 그 데이터가 업로드할 만한 수준의 데이터로 이미 정리가 잘 되어 있고 요런 상태라면 쓸모에 쓸 수 있겠구나. 요런 생각이 좀 드는 지점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거의 대부분의 스탯 조직일 거예요. 그래서 스탯 조직의 사람들이 좀 그러니까 자기들의 이제 데이터에 대한 보안이나 뭐 이런 것들을 쪼끔 여유롭게 생각할 수 있는 곳이라면 '적극적으로 한번 시도해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지금 조 과장이 얘기한 것처럼 김 팀장은 이미 리터러시가 꽤 높은 상태에서 고수준의 질문을 한 것이 많은데 아무것도 모르는 밑바닥에서부터 차근차근
정보를 확인해 가면서 질답해 가면서 사용할 수 있는 경험치도 중요한 것 같거든요. 그게 되게 재밌어요 생각보다. 아예 아무것도 몰라서 '나 분석하고 싶은데 뭐부터 시작해야 돼?'로 시작할 수 있는 발화로 하면 뭐 한 가지 한 사이클 돌면서 결과물 만들어내는 걸 한번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많은 분들이 시도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방송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결국 랭귀지의 장벽이 이제 허물어지기 시작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뭐 꼭 코드 인터프리터뿐만이 아니라 이게 저 항상 옛날부터 갖고 있던 생각이었거든요. 파이썬 코드를 배우거나 R 코드를 배울 때 왜 직접적인 사람의 발화로 저 명령을 수행하지 않고 기계가 이해하기 여전히 더 좋은 명령을 내가 해야만 하는가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그 랭귀지의 벽이었겠죠. 근데 이제 그게 벽이 허물어져 가지고 사람의 언어로 명령을 해도 알아듣는 때가 왔잖아요. 뭐 옛날에 뭐 코트란이었나요? 그런 기계어보다도 훨씬 더 쉬운 지금 현재 어떤 코딩 언어긴 하지만, 그리고 우리가 드러나 있진 않지만 결국 지금 김 팀장이 한글로 던지는 메시지들은 사실 다 번역돼 가지고 코드에서 돌아간 다음에 다시 뱉어주는 거잖아요, 한글로?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요. 그냥 한글 한글로 노트북에 돌아가는 쓰는 거예요? 거예요. 한글을 네네네. 생성하는 거예요. 네. 근데 인제 내가 예상하기로는 이제 뭔가 여기에 말 그대로 랭귀지를 허무는, 이제 국가를 허무는 어떤 번역기가 들어와도 굉장히 유려하게 잘 번역하고 해석해서 전달을 서로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챗GPT 때문에. 그래서 모든 언어의 장벽이 사라질 수 있는 거 아니냐? 예, 아니 데이터 분석도 이렇게 정확하고 확실하게 해 주는데 언어 정도는 진짜 껌으로 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정도 수준이면. 실제로 아니, 번역 코드를 수준이 한 높아요. 거지. 아니. 그래서 아니 번역 어쨌든 시켜보면 돼요. 훨씬 수준이 높아. 다른 어떤 번역기보다. 그래서 이제 코딩의 장벽도 랭귀지라고 우리가 음. 부르잖아요. 그리고 음. 언어도 랭귀지라고 부르잖아. 근데 음. 결국은 AI가 하는 일은 랭귀지가 없어지는 거, 다 어. 평등해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마지막 소감으로 남기겠습니다. 그렇게는 생각 못 해 봤는데 네. 그것도 맞는 방향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음. 그 자, 김 코드도 언어이기 때문에 애가 잘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요. 결국. 예. 자, 김 팀장의 소감을 마지막으로 방송을 네. 마치도록 하죠. 네. 저는 원래 이게 시리즈로 제가 해 오고 있었잖아요. 처음에는 AI가 데이터 분석가를 대체할 거라고 했다가, 네. 근데 쪼끔 생각해 보니까 모델이 이런 건 못 하지. 데이터 음. 리터러시나 이런 거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한계가 있을 거라고 그렇게 마무리를 했던 거거든요, 지난번 시리즈가. 네. 그랬는데 코드 인터프리터 나오고 실험을 해 봤더니 그것도 아니더라. 얘가 맥락도 파악하고 사람만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오류들도 잘 찾아내더라. 그러니까 저는 데이터 분석이 왜 완전히 자동화될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냐면 전처리 때문이었거든요. 데이터 형태가 너무나 다양하고 어디에서 어떤 데이터가 만들어지는지 이런 거는 사람이 그 현장에 있지 않으면 모르는 거기 때문에 데이터만 주고 모델 만들려고 그러면 저는 컴퓨터가 못할 거라고 계속 생각을 해 왔었어요. 그런 생각을 견지하고 있었는데, 근데 아마 좀 미래가 되어서 전처리를 하는 과정에 데이터와 코드까지 다 수집이 되면 그걸로 모델이 만들어진다면 전처리도 뭐 언젠가는 자동화될 수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아마 어려울 걸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그게 벌써 왔다. 그래서 분석과 관련된 사람이 하는 모든 작업을 AI가 다시 대체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다시 하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모르겠어요. 인제 진짜 모르겠고 이게 어떻게 될지, 어떤 방향으로 갈지, 또 그럼 그 과정에 있는 저는 뭘 또 앞으로 공부를 해야 될지 방향이 굉장히 불투명한 그런 상태가 되어서 재밌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하고 신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제 '도대체 뭘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고민을 다시금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챗GPT가 작년 12 월에 등장했을 때의 버금가는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하는 대다수의 업무, 물론 100% 까지는 아니겠지만 '대다수의 업무가 충분히 기계로 대체할 수 있는 거구나.'라는 걸 좀 이번에 준비하면서 실감을 했고요. 네. 그 과정에 저는 뭘 해야 되는가는 이제 앞으로 좀 숙제로 남기고 공부도 좀 하고, 네, 생각나는 것들이 있으면 또 전달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댓글로 김 팀장이 추천하는 제 2의 직업을 많이 써 주십시오. 그럼 김 팀장이 아니, 하나를 뽑아서 제가 이걸로 페이스북에 포스팅할 때마다 사람들이 전부 다 저한테 챗GPT 네. 쓰는 법과 관련된 강의를 하거나 책을 쓰라는 네.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진짜 딱 저는 2 년짜리다. 그니까 너무 잠깐 동안만 할 수 있는 활동이라고 생각이 들고 네. 길게 봐도 2 년짜리다 그건. 네. 그리고 네. 그거는 정말 제 도움이 없이도 터득할 수 있는 그런 도구이기 때문에 또 얘도 그러면 결정하고 있기도 이렇게 하고요. 합시다. 그 부분이 제일 큰 문제지. 네. 우리 유튜브가 100만 유튜브가 돼서 김 팀장이 먹고 사는데 지장 없도록 합시다. 네. 아니 뭐 네. 먹고 살 걱정이라기보다는 이게 네. 저의 가치가 별로 없어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왜 그 그림 그리는 분들이 미드전이 나오고 나서 절망한 분들 많다고 하잖아요. 나는 저 정도로 창의적이고 저 정도로 멋있는 그림 만들지 못하는데 이렇게 수십 년 동안 그림을 그려 왔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뭘 해야 되지 이런 고민들을 했다는 얘기도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건너듣고 '아 그럴 수 있겠구나.' 했는데 인제 제가 체감이 되는 거죠. 그치. 제가 보기에 저보다도 더 훌륭하게 코드를 짜고 해석을 하는 것 같거든요. 제가 범하는 실수들을 얘는 범하지 않을 것 같고. 네. 그래서 그럼 이제 나는 데이터로 먹고 살던 사람인데 제가 소개 그렇게 하잖아요. 데이터 분석으로 밥 먹고 사는 김 팀장이라고. 네. 근데 인제 '뭘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진짜로 더 실감나게 하게 되는 그런 시절이 온 거죠. 그렇습니다. 다음 화에는 그냥 밥 먹고 있는 김 팀장님들하고 빵 파먹고 있는 뭐 네. 아니 근데 그렇게 되면 이 데이터 홀릭의 그런 네. 뭐랄까요? 존립도 위험해지는 거 아닙니까? 아까도 데이터를 이렇게 얘기했지만 공부할 필요는 뭐가 있어? 아까도 얘기했지만 데이터 분석을 하거나 해볼 수 있는 사람들이 훨씬 늘어날 거예요. 더 재밌어질 그러면 겁니다. 네. 더 더 듣고 관심 싶은 있게 분들이 들을 많아질 겁니다. 수 네. 있다. 그렇게 그것도 기대하고 뭐 있습니다. 네.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방향이네요. 네. 대중화되니까. 김 팀장의 우려와 어떤 어떤 설레임과 뭐 여러 가지가 섞여 있는 아주 복잡한 감정의 소용돌이 속에서 맞아요. 방송을 진행해 보았습니다. 네. 그러면 이 이야기는 또 계속해서 챗GPT가 발전하고 또 다른 버전이 나올 테니까 계속해서 다룰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때마다 김 팀장이 어떻게 말을 바꾸는지 여러분께서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바뀔 겁니다. 지금 계속 바꾸고 있으니까 네네. 팀장은 말을 많이 바꾼다가 이번 화의 결론으로 하고 저희 그게 사람이야? 네, 저희 데이터릭은 더 재밌는 콘텐츠를 가지고 다음 방송으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